네, 복수해서 오리엔테이션 이후에 첫 번째 시간이고요. 성격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렉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단순히 뭐라고 해야 되죠? 뭔가 알려드리고 배우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디스커션 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게 뭐에 대해서 디스커션 하는 거냐면 나한테 불편한 포인트들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해가지고 제가 이걸 그걸 알려드린다는 정서가 아니라 뭐가 정확하게 불편한지를 정확하게 해서 한 주 동안 생각해 보고 오게끔 이런 얘기를 만들어 가고 싶거든요. 괜찮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오리엔테이션에서 드린 방향이 있고요. 그리고 드린 숙제가 있고요. 드린 어떤 솔루션이 있는데 그거 다 이해요라는 정서에서 만들어 드린 게 아니고요. 뭐를 원하지 않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이거 알겠어. 이거 원하지 않고요. 이거에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는지들을 생각할 줄 알게 되어야 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어떤 정서로 보시면 안 돼요. 뭐 문제 1번은 쉽고요. 2번은 쉽고 이거 말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 생각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냐.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저는 그 대화를 끌어갈 생각이기 때문에 이번에 숙제 1 드리고 숙제 1을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를 많이 풀도록 하는 게 아니라 매주 생각을 해보는 매개체로 드리는 거니까 이것들은 얼마든지 필요하면 재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면 어떤 더 많은 것들을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대화에 따라서 결정할 겁니다. 물론 제 마음속에는 어떤 지금 해야 되는 컨텐츠들은 있지만 그것도 숙제 같은 건 당연히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홈워크 원을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그것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해는 풀 줄 알아야 된다는 정서가 아니라요. 클릭이 되어야 돼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괜찮나요? 그 대화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들이 나와야 되냐면 아는데 모르겠는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정석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이게 모르겠다가 내가 모른다만 있는 게 아니야. 아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그게 섞여 있는 그거를 되게 잘 던져 주셔야 됩니다. 정서 괜찮나요? 자, 혹시 해보시면서 지난주 이제 오리엔테이션 포함해가지고 실제로 좀 숙제 같은 거 고민해 보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일단 좀 얘기들을 쭉 듣고 좀 시작하면 어떨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늘 발목 잡는 그 미분 형식이 또 이게 복소수로 올라가니까 이게 또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미분 형식은 그냥 그 벡터장이 있고 이제 걔 그냥 리니어 그 실수에서의 리니어 펑셔널로 정의를 했었는데 이게 또 이제 복소수가 들어가 버리면 또 이게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불편한 부분이 좀 있는데 좀 이따 질문 드릴 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질문이 오늘 나올 거는 자명한 것 같아요. 아, 미분형 씨 뭔지 잘 모르겠어. 이 질문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슬랙에는 엄청 성의 없게 뭐 정의 이거 위키에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놨지만 왜 성의 없게 답변을 하냐면요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성의 없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려고 이 시간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제가 오히려 거기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공부하는 정서 말고요. 그래서 정의가 있고 그 정의에 대해서 관련된 어떤 책들을 이거 말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지를 오늘 같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은 리만의 입장에서 이런 거 없었다니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아는 거는 일변수 미적분화의 기본 정리밖에 모른다니까요. 진짜로. 뭐 미분형 형식이니 뭐니 이런 거 모른다고요. 그래서 미분 형식은 사실 리만이 죽고 한참 몇십 년 후에나 사실 이제 어떤 디벨롭된 언어에 지나지 않단 말이에요. 자, 여튼 미분 형식에 대한 질문들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뭘 생각할 수가 있느냐? 입니다, 오히려. 내 입장에서요. 자, 또 듣겠습니다. 저는 약간 이게 그 미분 형식 보다가 이거 뭐지? 웨지 프로덕트인가? 그게 나왔었는데 이거 보고 딱 처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약간 이거를 결국 트랜스포머도 결국 다 프로덕트에서 어떤 나온 계산이니까 이걸 여기 넣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약간 조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하나는 미분 형식에 대한 얘기 나왔고 하나는 쐐기고 혹은 그 관련해서 이제 웨지 프로덕트에 대한 얘기도 나오겠죠. 자, 똑같은 질문 제가 나중에 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가운데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느냐. 자, 그 얘기 좀 이따 더 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 강민 선생님. 그 계산은 어떻게 한 2번까지는 했는데 이 풀다가 계속 그 자코비안 형태가 나오는데 사실 이거 풀면서도 잘 몰랐거든요. 그냥 이제 하는 방식은 대충 이제 찾아가서 이제 그냥 따라하니까 되긴 결과적으로 값은 대충 나왔는데 이게 그
결국 몰라서 그냥 찾아봤어요. 찾아봐가지고 아 이게 무슨 저기 뭐냐 부피 미소 부피를 구할 때 이제 변화하는 값을 이제 곱해주는 게 뭐 자명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계산할 줄 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체인지어 베리어블에 대한 지적이죠. 네, 또 다른 분들 코멘트 했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다 풀어보긴 했는데요. 근데 풀어보면서 느낀 점은 지금 이제 생각이 드는 건 저는 조금 한 월요일, 화요일 이쯤에 풀어봤어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근데 그 계속 이제 주중에 계속 풀어봤는데 어 처음에 한 1번에서 5번인가 7번까지인가는 일단 기존에 이제 대학에서 배웠던 그랬던 것들과 이런 것들을 저도 조금 찾아보긴 했는데 일단 풀기는 풀었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좀 되게 차차 풀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조금 약간 오래돼서 그런지 그때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가 지금 가물가물한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어 풀어볼 거면 한 2번 정도 풀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그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야코비안 관련해서도 저도 찾아봤는데 어 그냥 그렇구나라는 느낌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웨지 프로덕트도 이제 정의랑 이런 것들을 좀 적어주셨는데 그 부분들은 솔직한 심정으로는 약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산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걸 풀고 이제 조금 공부를 하면서도 이게 내가 풀리긴 풀리는데 이게 진짜 알고 있는 게 맞나? 그리고 그 실제로 이제 더하기 빼기 이런 거 그냥 하듯이 이렇게 잘 안 나오는데 그럼 이거를 얼마까지를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에 웨지 프로덕트 정의나 이런 거 관련해서 약간 이래서 어쩌라고라는 느낌도 조금 들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11번은 정확하게 풀지 못해서 그 솔루션도 좀 참고를 했는데, 어, 솔직히 그렇게 해서 풀어가는 방식이 조금 왜 레프트 핸 사이드랑 라이트 핸 사이드를 그렇게 나누는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우 좋습니다. 그 듣고 싶은 대답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나왔냐면 분명히 저희가 미적분학 대학 다니는 시절에 배웠거든요. 다면스 미적분학. 그러니까 접해봤고 하려면 어떤 내 생각의 어떤 방식과 이런 거 복구하려면 할 수 있는데 불편함이 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에 대한 질문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냐면 약간 소위 라인 인테그랄과 서피스 인테그랄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봤던 그게 있습니다. 조금 더 이따가 얘기를 좀 할게요. 요거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불편하죠. 오랜만에 보는데 안 불편할 리가 있나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연결 짓고자 하는 거는 어떤 결이냐면요. 많은 분들 여기서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재고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수학을 공부하는 방식으로서 나 이거 해보니까 미분형식은 잘 모르겠고 선적분, 면적분은 그래도 예전에 봤으니까 알겠어라고 생각하시는 거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나도 못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질문은 반대로 나와야 된다. 이거죠. 왜 미분형식 얘기하는 과정에서 꺼낸 게 선적분과 면적분이니까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선적분과 면적분 얘기 읽은 거잖아요. 그러면 미분형식에 대한 질문은 사실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냐면 물론 자체가 불편한 평도 나올 수 있는 거지만 내가 사실 뭘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냐면 선적분과 면적분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얘기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모순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나 미분형식은 잘 모르겠는데 선적분 면적분은 알겠어.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사실은 라는 얘기를 좀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괜찮죠? 자, 또 코멘트들 있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코멘트 드릴 거 있다면 이제 저는 이제 1번을 좀 곱씹어 보면서 1번도 이제 솔루션대로 접근하면 이 파이가 나오고 또 이제 복수해서 가게 기본적인 예제로 이제 이걸 이제 이 I 세트로 해서 이제 똑같이 복수 적분으로 때려도 한 바퀴 감으면 이 파이가 나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제가 불편했던 거는 이제 뭐 다변수 미적분학에선 보통 이제 Rn에서 적분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실수 세개에서만 노는 건데 이걸 이제 저는
어떻게 복수 평면에서 접근하는 거 이제 선적분 논리를 어떻게 때우냐. 저 이 두 개 사이의 갭이 늘 좀 불편했더라고요. 이제 하나는 이제 알투하고 복소수를 어쨌든 1대1 매핑으로 갔다고 볼 수 있는 것까지는 그래도 어떻게든 오케이 하겠지만 이제 이게 100% 같은 건 아니니까 이제 선적분을 두 개 똑같이 때려도 이제 뭔가 다를 텐데 적분값이 정말 똑같이 나와서 뭔가 좀 신기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좀 이런 불편한 정서가 좀 있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르고요. 이게 그 리얼 2D에서만 똑같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근데 이제 그 얘기도 좀 이따가 이렇게 일단 구체적으로 보면서 좀 해보기로 하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그 혹시 또 다른 분들도 코멘트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제가 질문들을 그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 질문들을 제가 종용하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왜 들어와 계세요? 라는 거를 물어볼 때 뭔가 지식 이런 거요. 지금 저희가 보는 복소 해석학 이거 19세기 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져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얻어가야 되는 거는 지식이 단순히 아니고요. 내 생각이 바뀌는 경험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근데 생각이 바뀌려면 일단은 내 생각이랑 클릭이 돼야지 바뀌는 거 말던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이 바뀐다라는 거는 어떤 거에 가깝냐면 내가 지금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에 대한 거가 사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라고 종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뭔가를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바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공부를 나 일단 복수해석학이라는 랭귀지를 배워보겠다. 그럼 뭔가 어떤 익숙하게 되는 언어가 하나 쌓이긴 할 거예요. 그게 있는데 그거 그 수학을 공부할 때 별 도움 안 되거든요. 제가 이제 수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인데 익숙한 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피상적인 거는 수학 공부할 때 도움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센스를 다 지칭하는데 하나는 내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라고 할 때. 당연한 얘기죠.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내가 설명하는 거랑 별개로 내가 이걸 안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이게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알아가는 거랑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친한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알죠? 약간 제가 좀 나도 그렇게 표현해요. 그 새끼 알죠? 이런 느낌 있죠. 그걸 우리가 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게 많은 순간들은 아니지만 생각하면서 저희 생각이 내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바뀔 때가 있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먼저 하고 있는 질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어떤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되냐면요. 그 가장 이제 대전제는 진솔함이고요. 내가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신을 속이지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안 속인다는 건 어떤 정서냐면 정답을 정해놓지 않는다는 정서고요. 뭐 그냥 이런 거지. 근데 오히려 그거를 의심하는 정서를 질문해야 돼. 나가 좀 더 가까운 정서예요. 그래서 솔직한 게 제일 좋습니다. 괜찮죠? 어떤 분들은 되게 오만하셔도 괜찮아요. 이거 좀 이것도 그렇게 표현할게요. 졸라 쉬운데 뭐 하라는 거야. 이런 것도 괜찮고요. 어떤 분들 입장에서 이거 뭐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근데 진솔한 정서가 가장 도움이 많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렇게 좀 얘기들을 듣고 싶은 거예요. 네, 또 얘기들 계속 듣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음, 제가 그 수학 그동안 해왔던 이제 공부 스타일인 것 같은데, 저는 막 규칙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딱 맞으면은 되게 마음이 개운하고 이제 그런 스타일이어서, 저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왔었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나는 선적분과 면적분을 알고 있는데, 미분 형식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적분, 면적분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제가 딱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숙제 앞부분에 이제 숙제 부분도 계산 실수가 되게 이제 많고, 그러니까 많이 좀 까먹어서 그랬나, 어쨌든 실수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한 문제당 한 세네 번씩은 다 풀어봤던 것 같아요. 그 중간에 값이 결과가 똑같아야 되는데, 뭐 좀 다르다거나, 하여튼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게 약간 좀 관계 없을 수는 있는데, 뭔가 좀 그 수학을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뭔가 비전이 없다는 느낌이 저 스스로한테 좀 많이 받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뭔가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이걸 말끔하게 그 어떤 군더더기 없이 딱 풀면은 좋겠다는 그런 바람만 항상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 조금 더 이제 어떤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이라든가 뭔가 좀 창의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코멘트 감사하고요. 네, 일단은 그렇게 제가 뒤집어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 많은 경우들이 해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지금 풀어본 거 10년 후에 풀려면 할 수 있느냐?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한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친한 친구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민을 갔든 저 친구가 이민을 갔든 해서 10년 만에 만났는데 진짜 친한 친구면 10년 만에 만나도 편할 수 있거든요. 저는 뭔가를 알아가는 거는 알았다는 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친해진 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 시절에 유년 시절에 했던 게임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 보면 약간 보면 그립고 그런 정서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거 가끔 이제 찾아보고 저 게임하는 거 보면 아 나 저거 이 정서요. 수학도 똑같습니다. 이게 그 여러 번 풀었다가 좋은 거지만 사실 또 그걸 뒤집어서 얘기할 때 나한테 친하지 않은 거를 익숙하게 만들고 퉁치는 거라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가 더 좋은 거냐면 한 번을 풀어보거나 풀어보지 않았더라도 친해지려고 애쓰는 거라면 그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수학이 참 재밌는 정서가 어떤 거냐면 친해지려고 하면 즉 내가 이거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질문하면 그거에 대한 답을 수학은 보통 잘 주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한 번 알게 되면 안 잊혀집니다. 그 경험 때문에 대부분 수학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수학자들이. 네, 계속 친해져가는 약간 그런 정서들을 좀 같이 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서로 그 다음으로 윤정원 선생님이랑 박가민 선생님 순서 듣겠습니다. 네, 저는 문제를 보면서 그 7번에 이게 결국값이 다 같다라는 내용을 있는데 그걸 보고 이 위상적으로 같으면 다 같은 얘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게 정사형 그 공간의 정사형이 이렇게 밑으로 나와서 뭐 이런 거 보고 정사형은 이런 위상적 뭐 그게 유지시키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웨지 프로젝트를 보고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지? 그 이렇게 다른 뭐 크로스 프로덕트나 이런 거는 의미를 알겠는데 웨지 프로덕트는 그냥 어거지로 만들어낸 제가 잘 몰라서 어거지로 만들어낸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왜 이거를 그러니까 교환 법칙 그러니까 이게 순서를 바꾸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게 유용할까라고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복소수를 도입했을 때처럼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그 연구자 혹은 연구자 커리어로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보통 연구자 커리어로 간다는 거는 논문을 쓴다는 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소위 이제 응용 사이드 혹은 약간 그 시뮬레이션이나 계산 쪽을 하는 사이드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계산의 보편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재현 가능성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재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 조건은 뭐냐면 전혀 다른 두 데이터셋 혹은 전혀 다른 두 상황에 대해서 같은 공통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가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저는 근데 되여쭤보고 싶은 게 전혀 다른 두 개가 공통점이 있다는 건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전혀 다른 두 개가 같은 일이 발생한다. 전혀 다른 두 계산이 같은 값을 갖는다. 이거는 이상한 일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수학적 기나법 스테이트먼트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수학적 기나법 줄이면 그 얘기죠. 두 개가 되면 무한계가 되어야 돼. 이 얘기죠. 되게 나이브하게 줄인다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두 개에 대해서 보편적인 현상을 발견했다는 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현상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 그냥 대충 이런가 보다 하고 넘겨야 되는 문제들이 많은 경우에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는 보통 구체화해서 추상화를 한다고 표현하는데 많은 경우 책을 읽다 보면 추상적인 스테이트먼트들을 보는 거에 집중하다는 가운데 오히려 구체적인 것들을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오히려 클릭을 해야 되는 건 이 구체적인 거 두 개가 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여러 센스인데 그러면 이 추상화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가 납득이 갑니다. 보통 이 순서를 뒤집지 못하는 것에서 보통 대학원생들이 연구자 커리어로 넘어갈 때 문제가 많이 돼요. 어떻게들 오해를 하냐면 티어리라고 하면 뭐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팬시하죠. 멋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하라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 구체적인 거는 쉬운 거. 이거는 그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추상이라고 표현하자 사실은 피상의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그 저희가 수학에 대해서 예를 들어 여기 고등학교 수학 때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모르겠어요. 물론 고등학교 수학 어렵지만 실제로 수학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나가다 보면 우리가 초등학교 수학을 쉽다고 표현합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못해요. 근본적인 거라고 표현하게 되죠. 어떤 뭐 초등학교 문제들 자체야 뭐 쉽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들이 초등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있을 수는 있겠지만 초등학교 수학 자체가 쉽다는 표현은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하는 구체적인 관찰들은 대부분 그런 소재들에 해당해요. 그리고 리마는 정말로 알고 있는 게 원디멘전 FTC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입장에서 이 사람이 구체적인 걸 가지고 어떻게 보았느냐라는 걸 보는 동시에 나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여기서 같이 고민하고 싶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위상적으로 같으면 같나 보다. 맞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맞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좀 더 도전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대답이 스스로한테 충분히 만족스러우냐. 를 좀 더 묻고 싶고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는데 과연 내가 정말로 잡아야 되는 거를 충분히 잡고 있는 합리적인 관찰을 내지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그 대답으로 정말로 만족이 되느냐. 약간 이런 거에 가까워요. 내가 지금 두 가지 값이 같아지는 계산대를 관찰을 했으면 내가 봐야 되는 게 이거냐. 이거죠. 네, 그 다음에 박하윤 선생님, 그 다음에 이재용 선생님, 서재용 선생님도 듣겠습니다. 어,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좀,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좀 디퍼런셜 폼 같은 게 되게 친숙한 존재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런 미분 연산자, 이제 다이버전스나 컬 같은 거를 이제 구면 잡표계나 그런 좀 복잡한 잡표계에서 그런 걸 일일이 손으로 한번 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걸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폼으로 계산을 하면은 그게 하나의 언어로 표현되더라. 그게 지금도 엄청 기억에 남아서 그래서 이 폼에 대한 뭐 그런 대칭과 반대칭 구조 같은 게 저는 오히려 그런 거를 그냥 앉아서 그냥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적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하나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정말 그게 단가라는 거를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저 이런 폼이나 미적분학의 기본 정의가 이런 그림, 기하학에서 나오는 건데 저는 근데 그것보다는 좀 대수적으로 다루는 거에 더 익숙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좀 그런 머릿속으로 그림적으로도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 되게 좋은 그 코멘트인데요. 그 이론 물리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론 물리 잘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 하는 말이기는 합니다만 이론은요 계속 만들어질 수 있어요. 똑같은 관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오브젝트를 같은 걸 쉐어하더라도 이론 자체는요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해석하는 사람 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이 이론 자체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면들도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 이전에 그 이론을 지지하는 예시에 대해서 기존의 사람들이 어떤 관점에서 보았는가와 보통 아까 이제 그 최용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창의적인 관점은 저는 그냥 뭐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하냐면 내 관점이 창의적이죠. 내 관점 내 거니까. 되게 단순한 거거든요. 창의적이라는 말이. 그렇죠? 그래서 남의 관점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해하는 가운데 나는 이걸 어떻게 보기를 원하는가 이 욕망에서 나오는 이 관점이 보통 내 관점대로 하면 그게 창의적일 뿐입니다. 창의적인 건 어떤 의미에서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각자가 다 들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관점을 가지고 내 방식으로 이론을 전개하면 그게 이론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저는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수학이든 어떤 이론 물리든 다 그런 것이다. 구체적인 거를 잘 보는 가운데 어떻게 내 관점에서 추상할 것이. 저는 이게 수학이고 이론 물리라고 사실 생각하고자 하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서재훈 선생님, 광민 선생님 듣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저를 음소거한다는 게 잘못 눌렀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약간 수식 그거에 약간 논리에 대한 그거에 좀 약간 물어보고 싶은데 이거는 조금 이따 하면 될까요? 일단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1번 문제에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이 결국 우리가 곡선으로 가도 결국 이 높이 곱하기 함수값 그건데 그 논리를 똑같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이번 문제에서도 이 서페이스 해가지고 이 공면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 논리를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래서 식을 한번 딱 딱 봤는데 그러니까 F랑 그 뭐냐 저기 크로스 프로덕트 이거는 왜냐면 크로스 프로덕트 자체는 이게 어떠한 면을 만드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거 위에다 함수값을 툭툭툭 세우는 걸 이해가 되는데 저 DA라는 놈이 그러면 그 면에 대한 그러한 약간 그 기울기 벡터 약간
남자라고 해야 되나? 요거 뭐지? 이제 탐미분 개의 역할을 평면에서 하고 있는 건가 조금 궁금해가지고. 네, 좋습니다. 그 질문은 그 좀 이따가 같이 클리어파이를 예, 해보려고 해볼게요. 네,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광민 선생님. 저 이 하다가 11번까지 다 보긴 했는데요. 목소리가 좀 작은데 혹시 좀 볼륨을 좀 높여주시겠습니까? 아, 잘 들리시나요? 좀 작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이거 설정 좀 보고 다시 네, 질문드릴게요. 설정하시고 알려주십시오. 네, 또 다른 분들 혹시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그 성실함 체크하는 시간 아니거든요. 숙제 해왔어 안 해왔어 이거 아니고요. 생각을 듣고 싶은 겁니다. 괜찮으시죠? 각자 바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이 시간에 그 일요일 밤 시간에 이런 시간까지 들어오실 정도로 열정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생각들 남기자고요. 그 또 한 주 동안 어떠셨는지 그 이것들 고민해 보시면서 잠깐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어쨌든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시면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해도 될까요? 그 엑서사이즈 7번에 3번부터 6번까지 그 결과값을 다 같은 거는 일단 뭐 풀면서도 그렇고 그 전에 배워서도 그렇고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그 스토크스 정리의 특수한 경우로서 그린의 정리를 매우 직관적으로 이해하라라고 이제 이렇게 문장을 넣어주셔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근데 솔직히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어 아직 뚜렷이 잡히진 않는다 이고 근데 이제 스톡스 정리에서 컬이 있잖아요. 컬이 이제 회전인데 저는 그 회전을 약간 그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이해를 했는데 그것들을 이제 적분을 했을 때 왜 결국에는 이제 바운더리에서 이렇게 회전한 그 라인 인테그랄을 취하는 건데 그럼 그것들이 왜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그 아주 작은 영역 그 서페이스에서 아주 작은 영역들만 봤을 때 이렇게 회전을 한다고 치면 그냥 그것들이 모여서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회전을 한다고 치면 이것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 그런 형태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라는 이제 약간 의문, 궁금증 이런 것이 좀 생겼었습니다. 네, 통상적인 그림 정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그게 맞죠. 거기서 이제 그 클릭할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들도 포인트 있으면 더 듣고요. 몇 분만 더 듣겠습니다.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네. 이제 문제를 푸는 거는 솔직히 뭐 답을 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고요. 제가 문제를 풀면서 느꼈던 게 이제 일변수 자체를 하나를 갖고서 적분을 할 때는 그냥 어떤 뭐 dx 이거 자체가 x에 대해서 라는 걸로 되게 뭐 명쾌하게 얘기가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갑자기 이제 그런 선적분이나 아니면은 뭐 면적분이나 가면서 예를 들어서 선적분 하면은 이제 F에다가 DR이라는 걸로 선적분을 한다 했을 때 근데 이제 마치 F랑 DR을 내적하는 것처럼 되고 그리고 면적분에서는 DS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DX, DY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쪼개지는데 근데 언제부터 그게 내적이 되고 언제부터 그게 갑자기 DX, DY 이런 식으로 두 개로 쪼개지면서 곱하기가 되고 근데 사실은 그 값들은 따지고 보면 극한값으로 생각한다면 0 근데 언제부터 그게 뭐 내적도 되고 계산도 되고 곱하기도 되고 나누기도 되고 뭐 두 변수로 쪼개기도 되고 그게 갑자기 언제부터 그렇게가 됐는지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 옆에 붙은 그 DS, DR 뭐 이런 것들의 류가 도대체 그 정체가 무엇인가 좀 알고 싶은 게 좀 요즘 해보고 있는 고민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따가 아까 서정 선생님 질문이랑 맞물려가지고 같이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광민 선생님.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저 일단은 그 F에다가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F가 일변수 복수함수인데 이 증명을 하실 때 오메가 바를 좀 도입을 하는 게 약간 불편하면서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증명을 할 때 가정 그 어떤 그 항을 0으로 만들라고 오메가 바로 편미분한 거를 0이다 이런 조건을 썼었는데 이게 약간 갭이 있는 그거긴 하지만 오메가 바에서 F가 오메가 바에게 영향을 안 받는다 이렇게 상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메가에 대해서도 상수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로 F 로 오메가도 0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약간 의구심이 좀 들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게 그 쐐기곱에 관한 질문인데 약간 그 푸빈이 정리할 때는 그 이중적분할 때 약간 그냥 순서를 그냥 바꿀 수 있잖아요. dx, dy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냥 바꾸는데 미분 형식 할 때는 이걸 바꾸면은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버리는데 근데 얘도 그 면적분할 때 쓰는 것 같고 해서 그 약간 이게 두 개가 어디서 차이가 생긴 건가 그런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질문들입니다. 또 좀 이따가 두 가지 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한두 분 정도만 더 듣겠습니다. 네, 방성호 선생님. 네. 저는 2번 문제에서 계속 그 헤맸는데요. 풀긴 풀었는데 저 그 크로스 프로덕트가 일어나는 부분을 이해를 하려고 할 때 그 우선 뭐 그 두 원폼의 웨지가 일어났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거는 저희가 그 리만디아 스터디방에 있어서 그 분명 저 S라는 패러미터라이제이션이 그 매트릭을 뮤 B한테 줄 텐데 그러면 어,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 볼륨 폼 같은 게 나와서 그 매트릭을 어떻게 다루는 과정 중에 저 크로스 프로덕트가 일어난다 하면서 뭐 스퀘어 루트 오브 그 매트릭 뭐 계산도 해보고 했는데 저렇게 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 차원이 세 개인데 볼륨 폼은 차원이 꽉 차야 나오는 거 아닌가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이걸 이해하려고 버벅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거기가 이제 보고 불편했습니다. 있는 거는 일단은 네, 당연히 관계가 있는데요. 당연히 일반적인 리마니안 매니폴드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제 그거의 특수한 상황에 어떤 유클리드 공간에 인베딩 시켜놓고 보고 있는 상황에 해당해서 좀 더 형태가 깔끔해지는 상황이 맞는데 일단 여기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일반적인 리마니안 매트릭 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 나중에 확장하면 독갈모 체계에 보면 두 번째 챕터에 있습니다. 참고로.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미운기아 쪽에서 필요하면 얘기하기로 하고요. 제가 한 분만 더 얘기를 듣고 시작하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한 분 더 얘기하실 분 있으신가요?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예. 저는 11번 문제 솔루션에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Z 둘러싼 엡실론 볼에서 적분을 하는데, 어, 이제 D 오메가 바랑 D 오메가랑 웨지한 거를 적분하는 그 피적분 함수가 그 안에서 온전히 정의가 되지 않고 Z에서 구멍이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뒤에 부등식으로 넘어갈 때 R 세타로 변환하면은 어 그냥 되게 안전한 적분이 되잖아요. 그게 사실 저는 그 변환 과정 자체는 계산 자체는 되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데 이게 변환한 것도 이제 투폼의 적분이고 그 전도 투폼의 적분인데 이게 어떻게 같은가 하는 어떤 의구심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질문들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요. 정의가 와닿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 첫 페이지를 같이 좀 일단 디스커션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시원 커브를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미분 가능성 별로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미분 가능한 대상이 어떤 연속까지 되는 그래서 그냥 좋은 거 걸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통 이제 더 세게 걸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스무스라고 해서 무한번 미분 가능 걸기도 하는데 그냥 신경 쓰지 않겠다가 좀 더 적합한 정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임디언 선생님께서 해주신 코멘트였었나요? 지금 어떤 것도 좀 깔려 있냐면
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복소수에서 할 수 있냐? 이거는 저희가 단순히 어디까지 주장하는 거냐면 R2를 C1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R2를 C1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거기서 한 가지 여쭙습니다. 그 잠깐 복수 해석이고 뭐고 다 까먹고요. 잠깐 그 실제로 G라고 하는 거는 복소수 G라고 하는 거는 A랑 B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에요. 만약에 저희가 지금 받아주는 인풋 변수가 두 개, 독립 변수가 두 개면 G의 입장에서는 독립 변수가 한 개여야 됩니까? 그럴 수가 없죠. 애시당초 독립 변수가 두 개였으면 어떻게 이걸 변환하더라도 독립 변수는 반드시 두 개여야만 됩니다. 그게 리니어 알제브라 가르쳐 주는 거죠. 랭크는 저희가 바꿀 수 없어요. 물론 줄일 수야 있죠. 한 개로. 근데 그거는 정보를 사실 잃어야만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x, y를 g로 바꾼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뭘로 바꾼 겁니까? g, g 바로 바꾼 겁니다. 이해 가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변수가 두 개였으면 그걸 표현하는 변수는 반드시 두 개여야 됩니다. 어떤 표기법을 어떻게 쓰든지 간에. 그건 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x랑 y를 독립변수로 보고 있는 관점과 똑같이 저희는 g와 g의 컨주게이트를 독립변수로 볼 겁니다. 물론 정의되는 방식은 저희가 알고 있죠. 그러면 x랑 y가 있으면 g랑 g바가 나옵니까? 나오죠. 당연히. g랑 g바가 있으면 x랑 y가 나옵니까? 나오죠. 리니어하게. 이게 바꾸는 방법입니다. 네, 이재 선생님. 그 방금 그 부분이 사실 옛날부터 좀 불편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Z랑 Z반은 일단 컴플렉스 넘버고 얘네 둘은 컴플렉스 필드에서는 독립이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이걸 제가 지금 방금 막 질문을 만든 거라.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1과 i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고려할 때는 당연히 이제 리얼 필드인 게 이해가 되는데 G와 G바로 표현할 때가 좀 정리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그 정리를 제가 안 질문의 결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오히려 납득하기가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R2를 머릿속으로 이제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R2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R2를 표현할 때 그러니까 R2라는 그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X와 Y로도 R2를 표현할 수가 있지만 G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라인을 하나 다른 걸 따는 거죠. 맞죠? G 봐도 다른 라인을 따는 겁니다. 이게 직각인지는 관심 없고요. 그래서 두 개의 독립된 방향을 따는 거죠. 축을 새롭게 그렸다는 얘기일 뿐입니다. 아닌가요? 자, 그래서 x랑 y라고 하는 것도 복소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가 x고요. 하나는 i 곱하기 y죠. 정확하게는. 굳이 따진다면요. 맞죠? 그거를 단지 g랑 g 바로 표현하고 그냥 g랑 g 바르니까 오히려 뭐 g 있으면 g바 있는 거 아님? 그거는 그냥 x 플러스 iy 있으면 x 마이너스 iy 있는 거 아님? 이 말이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뭐 있겠죠. 근데 그 말이 독립이 아니란 말은 아닙니다. 선을 두 개를 그려야지 평면을 얻을 수가 있으면 선을 두 개를 바꿔서 하더라도 두 개는 여전히 갖고 가야 되는 거죠. 물론 얘를 가지고 얘를 그릴 수 있냐? 있겠죠. 근데 그 말이 이거 두 개가 독립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여튼 그래서 아까 했던 질문에서 뭐는 클래리파이를 하고 넘어가고자 하냐면요.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함수를요. R2에서 보든 C1에서 보든 이 함수는 그러면 G만 받아주는 베리어블입니까? 아닙니다. 얘는 G 봐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독립 변수인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 함수를 안 그러면 뭐부터가 꼬이냐면요. 컴플렉스 어널리틱 혹은 홀로믹 펑션이라는 말부터가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애시당초 G 바가 없으면 G 바에 대해서 표면은 당연히 빵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당연한 말입니다. 사실은. 자, 근데 뭐를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기를 원하냐면 아까 그 나왔던 질문. 우리가 왜 R2에서 하는 걸 왜 C1에서 할 수 있냐고. 저희가 의존하는 건 어디까지만 주장하는 거냐면 R2의 표현을 C1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만 의존해 쓰고 있는 겁니다. 그거 이상은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어요. 괜찮죠? 저희가 x, y라고 썼던 거를 그냥 표기법으로 x 플러스 iy로 바꿔서 하고 있을 뿐입니다. 표기법만 바꾼 거예요. 단지 이렇게 표기법을 바꾸면 어떤 장점은 있으니까 나눗셈이 정의가 되니까 오버 C에서는. 그거지 실제로 우리가 R2에서 하고 있는 정보를 바꾸는 거가 아니라고요. 바꾼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건 오히려 비판적으로 정말로 안 바꾸고 하고 있나? 따져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벡터 필드라고 부르는 것은 뭐를 지칭하느냐면 각 점마다 그 점을 원점으로 갖는 벡터 스페이스의 벡터를 지칭합니다. 그게 벡터 필드의 정의입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가령 우리가 이런 커브를 그렸어요.
어떤 커브 갯말을 이렇게 그리면 이 각각의 점마다 그 점을 원점으로 갖는 R2를 다시 생각해서 거기서의 벡터들을 표현한 거를 저희가 벡터 필드라고 부릅니다. 말 되죠? 그리고 정확하게는 얘가 감마의 네이버드에서 즉 어떤 이 감마의 어떤 적당한 오픈셋에서 정의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분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오픈셋에서 정의가 되는 컨셉이다 보니까.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는 어떤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위에서 어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R3에 살고 있다고 한다. 거기서 어떤 화살표들이 이렇게 쭉쭉 나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벡터장이라고 부를 거예요. 괜찮죠? 근데 단지 여기서는 앰비언트 스페이스 전체 집합이 R2일 뿐입니다. 이걸 R2로 보냐 C1으로 보냐는 거는 표기의 방법의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괜찮죠? 그래서 R2라는 그 정보 어떤 이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취할 수가 있냐면 다 프로덕트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잠깐 그 각자가 이 화면들을 띄워놨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언급을 합니다. 다 프로덕트가 어떤 거를 해줍니까? 다 프로덕트는 기하의 출발이자 사실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인데 왜 우리가 다 프로덕트를 생각하나요? 다 프로덕트는 뭐를 줍니까? 벡터의 크기랑 두 벡터의 각도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벡터 공간에다가 다 프로덕트를 포함해서 이너 프로덕트를 부여하는 순간, 내적을 부여하는 순간 뭐가 부여가 돼요? 공간에 형상이라는 개념이 부여가 됩니다. 다 프로덕트를 부여하기 전에는 우리는 공간의 형상이라는 개념이 생각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간의 형상이라는 개념은 벡터 공간의 특징이 아니에요. 다 어떤 이너 프로덕트의 특징이지. 그리고 우리가 유클리드 공간을 유클리드 공간으로 보는 것은 다 프로덕트를 이너 프로덕트로 고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관점 자체가. 만약에 똑같은 R2라고 하더라도 이너 프로덕트를 다 프로덕트가 아닌 다른 걸 골라주게 되면 우리는 그거를 다 프로덕트 어떤 R2의 그림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다 프로덕트를 고른다는 건 이 뜻입니다. 1,0과 0,1이 각각의 크기가 1이고 직각인 세계관을 받아들일 거라는 뜻이에요. 동의하세요? 우리는 1,0의 매그니튜드를 1로 보겠고 0,1의 매그니튜드를 1로 보겠고 이거 두 개가 수직인 그런 식으로 리니어하게 팽창하는 거가 R2라고 받아들일 거야가 다 프로덕트를 쓰겠다는 전제예요. 근데 만약에 1,0의 크기를 2로 받아들이는 이너 프로덕트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죠. 여전히. 그러면 우리는 이 R2를 똑같은 R2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말이 이해 가셨나요?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기하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기하는 쉐입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데 쉐입을 얘기하는 거는 벡터 스페이스 레벨에서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이너 프로덕트를 뭘로 지정하는지에서 시작해요. 왜냐면 이너 프로덕트가 쉐입을 결정을 하니까요. 벡터의 크기와 두 벡터가 어떤 역학관계를 맺고 있는지 결정하는 것은 이너 프로덕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 프로덕트를 쓸 때만 오직 한정하는 겁니다. 이게 응용을 할 때 기본적인 문제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당일 따위는 없거든요. 그냥 유클리드 공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일 뿐이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데이터셋이 만약에 유클리드 공간에 놓여있지 않다고 하면 다 프로덕트를 고른다고 하는 전제는 당연히 수학적으로는 오류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에 해당하는 거예요. 의미를 생각을 해본다면.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서 더 해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이 어떤 수식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정의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벡터 필드 F를 감마를 따라서 적분한다고 하는 이 선적분의 데피니션을 우리는 이걸로 선택을 할 거야. 로 디파인 하겠다는 건데 그냥 그렇구나 해야 되는 정사라기보다는 이 수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은 이 내부의 인테그랜드, 이 지금 적분을 하고 있는 이 함수가 뭐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클릭을 하고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적분하고 있는 요 내부가 요게 갖고 있는 의미. 이거는 일단 한번 여쭤보고 넘어갑니다. 그림이 클릭이 가시네.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네, 강민 선생님. 그러니까 대략 이런 건 것 같은데 이제 이제 어떤 커브가 이제 있고 그 커브 이 각각의 이제 어떤 벡터 같은 게 이제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뭐라고 하지? 프로젝션하고 그러니까 그 순간적인 기울기 방향으로 이제 프로젝션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이제 다 프로덕트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 설명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좀 아직까지 이제 이해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있으신가요? 저 지금 내적을 하고 있는 행위가 다 프로덕트 토대로 내적을 하고 있는 행위가 어떤 의미냐? 구체적으로. 네, 방 선생님. 이 제 생각을 말씀드리며 약간 질문도 섞여 있는데요.
그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저 커브 감마가 변하고 있는데 그 순간적으로 변하는 기울기 저 감마 타임 데리비티브를 친 거 요 F 저 그 벡터를 사형시켜서 딱 걸로 얼마나 변하는 값만 보고 이제 t로 인티그레이트 하면서 적분을 하겠다인 것 같은데 굳이 불편한 게 있다면 사형시키는 정의에는 저 감마 t의 매그니튜드로 나눠가지고 딱 얼마나 그 저 방향으로 얼마나 변하는지 딱 그것만 뽑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매그니튜드가 분모로 없어가지고 뭐 불편한 게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배동 선생님. 어, 저는 약간 그 물리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R 프라임은 속도고 그다음에 F는 힘이라고 보면 힘 그걸 이제 그 일률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일률이 맞아요. 100만 번 맞는데 왜 그게 그거냐가 조금 더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네, 그 다음 박하준 선생님. 저는 어떤 상상을 하냐면은 이제 함수 F라는 게 이제 전체 R3에도 정의가 되고 있다는 게 이제 약간 전기장이 이제 각 점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그러니까 약간 좀 흐름이 있는 가운데 그 흐름이 곡선에서 얼마만큼 이제 양이 있나? 그 곡선에 얼만큼 그 흐름들이 얼마만큼 부여가 되는가? 막 그런 상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필드가 이렇게 그 이렇게 쫙 있으면은 거기서 곡선이 이렇게 지나갈 때 그 두 양이 얼만큼 서로 기여가 되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곡선이 이제 이렇게 흐르는데 이런 직선이 이렇게 흐른다면은 아예 이제 수직이 되면 이제 0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곡선과 이 공간의 이 흐름 필드 간의 어떤 상호작용, 예, 그런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타당한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한정 선생님. 제가 느껴지는 거는 이제 그 어떤 DR로 어떤 적분을 한다는 게 어떤 벡터 필드를 선을 따라서 적분을 한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를 사실 뜯어보면은 이제 어떤 내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내적인데 마치 어떤 그냥 체인룰의 어떤 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를 마치 그런 식으로 좀 적분을 하겠다. 약간 오히려 좀 배수적으로 좀 어떤 기하학적인 어떤 선을 따라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냥 어, 내적으로 표현된 어떤 체인룰이 된 어떤 미분을 적분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방송 선생님. 제가 얘기를 했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 이건가요? 그냥 다시 그 손을 들었는데요. 제가 아까 왜 magnitude of gamma 타임들 t로 안 나누나 했는데 t까지 적분을 쳐버리면 그 t로 어떻게 커브가 parameterize 되는지 상관없이 결국 t값 튀어나와서 캔슬돼서 그 매그니튜드로 나눌 필요가 없이 다 상쇄돼서 그런가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 얘기들이 지금 나왔죠. 제가 다시 화면을 공유하고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 공부하셨을 때요, 숙제를 포함해가지고 하셨을 때 이렇게 질문하면서 보셨나요? 자, 그게 드릴 질문입니다. 지금 요 정의를 보셨을 때 이게 뭔지 클릭하려고 애쓰셨나요? 그게 수학을 할 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할 때는 기본적인 정서가요, 내가 이거를 받아들인다는 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오히려 좀 까칠하게 좀 까는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게 보통 뭔가를 이해하는 그 과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통 제일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건 정의예요.
왜냐하면 정의는 내가 아닌 누군가가 그냥 그렇게 하자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나한테 그게 정말 그러니까 클릭이 되기 위해서라고 표현한다기보다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씨름하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를 하든 못하든. 그래서 제가 숙제를 할 때 사실 제일 먼저 여쭙고 싶었던 거는 이거죠. 이 정의들, 선적분, 면적분, 정의가 이런 게 있다 이거 있잖아요. 이게 정말로 이해를 하려고 애쓰셨는지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들 혹시 있으신가요? 이 정의들을 보고 아 이거 너무 불편해 내지 아 이거 뭔지 알겠어 내지 그거에 대해서 혹시 갖고 계셨던 정서가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수학 공부할 때 딱 똑같습니다. 수학 공부할 때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건 정의예요. 왜 이따구로 어떤 정의하고자 하느냐.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들 성까지 역사적으로 넘어온 것들은 사람들이 그만큼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 이거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게 맞아 라는 것들이 넘어오죠. 왜냐하면 정의는 그 누구든 알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보통 의미 있게 공부하는 거는 사람들이 인정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수용하는 입장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단지 뭐냐면 이게 뭔지 좀 내가 내 관점에서 뜯어봐야 되는 거죠. 계산은 사실 그 다음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일단 요거 선적분의 정의에 대해서 지금 나온 질문들을 포함해가지고 뜯어보기 전에 제가 수학 공부의 결부터 일단 다시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뜯어보고 계신가요? 평소에 수학 공부하실 때? 아니면 받아들이시나요? 예를 들어서 그 리만 적분의 정의 받아들이시나요? 예를 들어서 추상대수 공부해요. 뭐 그룹, 링 나와요. 받아들이시나요? 디터미넌트 나와요. 받아들이시나요?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는 어느 선까지 가야 되냐면 내 관점에서 다르게 보고 있어야 돼요. 남들이 안 그러면 남들이 해놓은 관점에 종속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남의 관점에 종속돼서 이거를 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는 시금성은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뭐냐면 짜증이 섞여 있어야 됩니다. 알겠는데 짜증나. 이게 알겠는데 모르겠어랑 조금 달라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은 다른 사람이랑 대화할 때는 질문이나 짜증으로 대화가 되어져요. 모른다랑 조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감상을 충분히 하고 나면 나만의 관점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지금 이제 집에 지금 이제 만삭인 임산부가 있다 보니까 집에서 지금 설탕이랑 소금 같은 걸 되게 주의해서 먹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출산하고 이제 그 살찐 그리고 와이프가 저 살찌는 거 싫어해가지고 그 열심히 그냥 저녁마다 운동을 시키는데 제가 그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음식을 먹으면 예전엔 별 생각 없이 먹었던 것들에 대해서 소금이랑 설탕 이런 것들이 보여요. 예전에 별 생각 없이 먹었던 것들에 대해서 그게 너무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어떤 신경 쓰는 것들이 생기니까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부터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지금 저희는 이 그 오늘 대화를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정서부터 명확하게 치웁니다. 숙제를 드렸을 때 다 해봤어요. 알겠어요. 나 이거 얼마나 빨리 했는지. 그래서 보통 어떤 경우가 전혀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 내지 좀 더 세게 얘기하면 전혀 친하지 않은 경우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냐면 이런 경우들이요. 내가 지금 수학 공부를 하는데 나 이 문제집 하루에 몇 문제씩 풀었어. 이건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알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영화를 감상을 해요. 그러면 그 영화를 감상할 때 물론 영화가 뭐 몇 시간짜리니 감독이 누구니 배우가 누구니 있지만 거기서 내가 감상한 포인트를 얘기하는 게 감상을 얘기할 때 나와야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일단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건 그 감상이에요.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얘기들이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맞나요? 만약에 저 숙제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의를 받아들여서 익숙해지기 위한 걸로 쓰시면 안 돼요. 그거 한 달만 지나도 다 까먹어요. 근데 이게 클릭이 되잖아요. 그러면 변형할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짜증과 함께 내가 이걸 어떻게 변형할지 내 관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와닿는다면 동의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제가 그것부터 여쭙습니다. 선적분 정의만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수학을 보실 때 이렇게 안 보면요 몇 가지 시금석이 계속 있는데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관심 가질 이유가 계속 없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관점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흥미가 생기죠. 그래서 제가 미분기하를 처음 관심 가져서 저는 다프로덕트 모조리 관심을 가졌거든요. 왜냐면 다프로덕트가 굉장히 틀린 전제라는 것들을 제가 제 관점을 갖기 시작하면서 아 이게 공간이 유클리드 공간과 멀면 다프로덕트 쓰면 안 되는구나. 탄젠트 스페이스 레벨에서 라는 걸 제가 관심 가진 시점부터는 다프로덕트 자체를 저는 굉장히 뜯어보는 약간 제가 한 가지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감상의 포인트로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일단 제가 전제부터 까는 거는. 이거는 이 스터디에만 한정되는 얘기가 아니다. 수학을 공부할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학자들끼리 대화를 할 때 요 얘기를 하고 혹시 여기서 코멘트들이 있으면 좀 듣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수학자들이랑 대화하면 많은 경우 어떤 얘기하고 있냐면요. 어떤 정리 증명 이런 것들 같이 뜯어볼 때도 있지만 그거보다 정의만 가지고 며칠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게 맞냐? 남이 맞다고 해서 내가 이걸 맞다고 여겨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는 알겠는데 모르겠는 포인트가 짜증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서에서 이렇게 했는지 완전히 수긍이 안 가는 건 아닌데 근데 그럼에도 나라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진 않는다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나도 내 기준과 관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씨름하는 과정을 겪고 나면 예시가 달라 보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1번 문제를 하셨을 때 이 1번 문제가 제가 혹시나 이 복수 해석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1번 문제는 복수 해석학에서 중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이름 아시나요? 복수 해석학 공부해 보신 분들. 1번 문제의 뜻. 그 와인딩 넘버. 와인딩 넘버입니다. 네, 와인딩 넘버고요. 이게 정수를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뭘로써? 기하학적인 불변량으로서. 이게 리만이 봤던 관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그냥 되네 하고 끝낼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러려면 지금 클릭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다고요, 이 이면에. 자, 여기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1번에 사실 이그젝트 디퍼런셜 이퀘이션 있는 거 아시는 분들 있나요? 뭔 소리 하나 싶으시죠? 굉장히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 면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을 볼 때. 아시나요? 근데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어떤 슬로건을 가져가려는 게 아니라 정의를 볼 때 내 관점에서 보려고 와야 된다. 되게 애매한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뭘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대상과 친해지기 위해서. 자, 그래서 다시 여쭙습니다. 선적분의 정의를 포함해서 정의들을 이렇게 보고 계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 관점을 얻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무색, 무치, 무맛. 그래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나 시험 점수 몇 점 받았어. 내게 아니죠. 그거는. 네, 그거는 시험이란 목적이 끝나면 의미를 잃습니다. 자, 혹시 여기서 어떠신지 그렇게 하고 계신지를 포함해가지고 어떤 코멘트들이 있으면 듣고요. 네, 박하윤 선생님.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그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그 선형대수를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수리물리 때도 배우고 이제 거기 양자역학에서나 이제 심지어 상대론에서나 양자 컴퓨팅에서나 계속 배우는데 근데 이게 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약간 좀 결이 다른 그런 거를 이 공부를 하는 게 그게 교수님 말씀대로 좀 항상 불편해가지고 그 조만간 나를 잡고 아예 선형계수에 대한 아예 나에 대한 좀 관점을 한번 가져보자라고 계획만 세워두고 있었는데 네,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되게 좀 반가웠습니다. 네, 이게 그런 정서가 생길 때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 부셔버려야겠다. 그래서 한번 각 잡고 부수면 보통은 조져지는 거는 자신일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이런 시도들을 하는 거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이 이해를 한다는 거는 여러 결을 포함하는 거예요. 나라면 이렇게 생각하겠냐? 내가 이걸 처음 정의하는 입장이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느냐? 왜 어떤 면에서 이게 자연스러우냐? 이런 것들이 충분히 클릭이 돼야 되는 거죠. 내 관점에서. 맞죠? 그게 친해진다라고 저는 표현하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서정 선생님. 아, 저는 약간 그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똑같이 그냥 교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꾸 트랜스포머를 계속 자꾸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 보이는 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왜 다 프로덕트를 썼을까 조금 이게 조금 저한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프로덕트 얼마나 많은데 왜 이 양반들 조금 다 프로덕트 쓰고 있지? 그러면은 나온 생각이 나는 그러면 다른 프로덕트를 쓰면은 또 어떤 결과가 나올까? 조금 이런 게 조금 더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네, 좋은 포인트입니다. 네, 또 다른 분들 근데 지금 어떤 그 구체적인 거를 단순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내가 지금 정의를 정의답게 감상하느냐를 제가 일단은 여쭤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괜찮죠? 저는 이 지점에서 조금 반성을 하고 싶은 포인트가 아까 나왔던 여기 숙제에 나왔던 투폼, 원폼, 투폼이나 아니면 뭐 웨지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처음 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처음 볼 때는 뭔가 얘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뭐 뒤에 나오는 문제도 풀고 싶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처음 봤을 때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다가도 이제 문제가 좀 풀리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졌다라는 포인트가 생기면 그거를 더 이상 그렇게까지 뜯어보지 않는 약간 습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좀 고쳐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통상적으로는요, 뭔가 똑같은 거를 반복하는 게 인간 입장에서 지겹고 재미가 없는 건 당연하거든요. 근데 이게 수학을 할 때는 이게 지겹고 이런 게 아닐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뜯어보면 새롭거든요, 정말로. 그 결국에는 모든 수학은 미적분학과 서영재 수학에 지나지 않는데 이거가 얼마나 깊은지를 이해해가는 게 수학을 공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그것들을 어떤 보는 첫 번째 단추는 내 관점에서 정의들을 보려고 애쓰고 있느냐. 그거는 좀 더 그럼 이게 만약에 클릭이 되신다면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정의를 클릭하기 위해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감상을 하니까 질문이 생기죠. 안 그렇겠습니까? 관심이 생기니까 질문이 있는 거 너무 당연한 이치죠. 그렇죠? 그 질문은 꼭 어떤 멋진 형태의 수학적인 질문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어떤 짜증들을 담아내는 정서일 때가 많죠. 기본적으로. 맞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없으면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렇게 관심 가질 만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할 만한 게 없는 트리비얼한 대상이던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거를 어떻게 클릭해야 되는지 자체에 대해서 아직 감이 안 왔던가. 그렇죠. 그래서 수학적인 모든 대상들은 다 이렇게 왜 우리가 수학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1 더하기 1이 왜 인지도 묻잖아요, 수학은. 이거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질문이지 않습니까? 1 더하기 1 당연히 2지. 근데 이거부터 질문하는 게 수학이잖아요. 하물며. 안 그런가요? 그리고 저희가 오히려 그 정서를 와닿게 되면 1 더하기 1이 2인 거가 안 당연하다는 걸 와닿게 되면 사실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모든 걸 다 안 당연하다고 떠들고자 하는 정서가 아니라 내 관점에서 나는 이걸 어떻게 보는지는 적어도 확립해 놓고 가는 게 맞다는 거죠. 어떤 대상들을 볼 때. 우리는 그 정서에서 예시들을 보는 겁니다. 예시들을 볼 때도. 괜찮나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볼 때. 그래서 이거는 계속 저희가 앞으로 애써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가 끝났을 때 각자가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를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생각의 관점은 제가 설명해 드리는 관점에 종속되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해 가시죠? 내 관점을 얻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공부들을 할 때는요. 그러면 아까 서재용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걸 포함해가지고 제가 이걸 좀 더 그림을 뜯어볼게요. 이 그림을.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그림을 볼 때 아까 방성훈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걸 포함해가지고 얘는 지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 잠깐 다시 화면을 끄고 다 프로덕트부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다 프로덕트 A랑 B를 다 프로덕트 취한 거 정의를 A의 크기, 매그니튜드 곱하기 B의 매그니튜드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정의한다는 거 아시죠? 물론 컴포넌트 와이즈 곱의 덧셈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거 두 개로 다 오케이고 괜찮죠? 자,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A의 매그니튜드 곱하기 B의 매그니튜드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보는 거는 정확히 어떤 거예요? 오소고널 프로젝션을 취한다는 뜻이죠. 두 벡터가 있으면 두 벡터를 한 벡터를 나머지 벡터 방향으로 직각으로 내려가지고 그 컴포넌트 그 크기들을 곱한다가 그 의미인 거죠. 수긍하세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벡터 두 개가 방향이 다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두 값이었으면 그냥 곱하면 되는 건데 방향을 갖고 있던 거였으면 같은 방향으로 맞춰놓고 곱한다가 내적의 뜻이죠. 그런데 단지 그 기준이 다 프로덕트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너 프로덕트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정의한다고 하는 거, 매그니튜드를 정의한다고 하는 거가 이너 프로덕트를 주는 거랑 등가의 말인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재는 단지 다 프로덕트를 골랐을 뿐이에요. 현재 정의에서는요.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까지 혹시 와닿으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 프로덕트를 쓰는 당위에는 적어도 오소고널 프로젝션을 두 벡터 간에 한다는 거가 들어가 있어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이 그림을 볼게요.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쭙습니다. 이 그림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계신가요? R2 괜찮죠? 괜찮아요? R2. R2에다가 커브 그렸어요. 갸마. 괜찮죠? 자, 근데 제가 이걸 여쭙습니다. 이거 그림을 우리가 이렇게 그리려면 전체 집합을 우리는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전체 집합. 우리는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그림을 이미 그렸어요. 어디서 그렸어요? R2에서 그렸어요. 동의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R2가 우리가 생각하는 1,0과 0,1이 각각의 크기가 1이고 직각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 전제는 R2라는 셋을 줘서 세워지는 게 아니죠. 뭘 줘야 돼요? R2에다 뭘 줘야 됩니까? 다 프로덕트를 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으려면요.
말 이해 가세요? 만약에 제가 R2에다가 다른 이너 프로덕트 골랐으면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고 말하면 안 되죠, 사실은.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전제를 엽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림을 그린 걸 감상하고 계신 포인트에서는 1,0과 0,1이 크기가 1이고 직각이라는 전제에서 이렇게 보고 계신 거 맞으시죠? 근데 그건 어디서부터 따라오는 전제예요? 다 프로덕트로 이너 프로덕트 골랐다는 전제 때문에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R2를 그렇게 보겠다는 렌즈를 먼저 세워놓고 그 안에 सब셋을 보고 있는 관점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관점 이해 갔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저 다 프로덕트를 바꿨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R2를 보는 렌즈를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됩니다. 목적에 따라서는요. 근데 우리는 현재 그런 관점 하에서 이 그림을 보고 있다는 거죠. 수학적인 얘기죠. 좀 더 팬시하게는 미분기하적인 얘기입니다. 미분기하는 쉐입을 얘기하는 수학이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그렇게 R2를 쓰고 R2의 다 프로덕트를 우리가 갖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 프로덕트는 R2로부터 온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보기 위하여.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괜찮으시다면 그 다음에 자, 근데 제가 그 정세를 계속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질문해야 되는 것들이 사실 꽤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해놓은 것들에 대해서도. 그래서 한 주 동안 내가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가를 돌아보시는 거가 이번 주에 한 가지 숙제고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이 벡터를 이 방향으로 정사형을 시키고 있는 거죠. 정사형시켜서 곱하고 있는 거죠. 맞죠? 그 크기들을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 벡터가 있으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를 각 t마다 로컬하게 반복하고 있는 거죠. 각 t마다. 맞나요? 그리고 적분은 단지 뭐에 지나지 않아요? 그거를 더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 개념이죠. 그게 지금 f를 감마를 따라 가지고 적분한다고 정의하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지고 포인트들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왜 이렇게 정의해야 되느냐?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 아까 이제 실제로 물리적인 직관에서 설명해 주신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길을 가고 있을 때 지금은 근데 R2에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R2에서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길을 갈 때 이 길에서 우리가 소요되는 에너지는 뭐밖에 모르냐? 그 길을 따라서 갈 때 느끼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을 벗어나는 방향들은 다 무시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갈 때 우리는 힘을 언제 느끼냐면 우리가 그 방향을 따라 가지고만 그 힘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양만 모으자고 선언하고 있는 게 저 정의의 의미입니다. 생각을 해본다면요. 우리는 커브 감마가 갈 때 그 감마가 순간적으로 바뀌는 그 방향을 따라서 어떤 양들을 갖는지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다 합쳐준 게 아까 이제 말한 그 일의 의미가 되는 거죠. 물리적으로는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이 도로의 접선 방향으로 가는 방향 이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느끼거든요. 아닌가요? 자, 그러면 혹시 여기까지가 클릭이 되셨으면 여러 생각들이 혹시 들지 않으세요? 아, 이게 지금 내가 그림을 보는 전제가 R2의 다 프로덕트를 토대로 해서 R2에서 전체 집합을 그려놓고 이 쉐입을 따라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감마라는 곡선이 실제로 가져가는 그 방향들마다 어떤 힘을 받고 있는지들을 다 적층해주는 개념이 지금 선적분의 뜻이구나 라는 게 혹시 클릭이 되신다면 이게 R2일 필요가 있습니까? R3면 안 되나요? 상관없죠. R3도 다 프로덕트 놓고 거기다 감마라는 커버 R3에 놓고 똑같이 생각해도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Rn이면 안 되나요? 되죠. 똑같은 방식으로 확장된다고 생각하면 장땡이죠. 맞죠? 아, 그러니까 뭐를 눈치챌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것들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정의해야 되겠구나. 그럼 제가 좀 더 얘기를 들어가 볼까요? 아까 방성원 선생님께서 하신 포인트를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간이 유클리드 공간이 아니에요. R2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도 되나요? 그래도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공간 같은 공간이 유클리드 공간과 다르다가 일반 상대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시공간에서 선적분의 개념을 쓰면 다 프로덕트를 써야 될까요?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공간 자체를 유클리드 공간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보상해주는 이너 프로덕트의 개념 혹은 미분기하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리마니안 메트릭의 개념이 있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거 여전히 할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그 정서를 여쭙습니다. 지금 조금 혹시 다르게 느껴지신다면 그러니까 저는 뭐를 지금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냐면 이게 디폴트여야 돼요.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이해를 동기하자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정의를 뜯어보는 정서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거를 지금 먼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멈춰오고 대화하는 게 제일 좋냐면요. 이 스터디를 포함해서 평소에 수학 공부를 하실 때 뭔가 물론 진도가 있죠. 근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수학은 공부할 때
내가 뭔가 하나가 클릭이 되어지면 거기서부터 한 걸음 가는 게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 클릭을 안 하고 가잖아요. 그럼 어차피 다시 돌아와야 돼요. 클릭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애쓰면서 내 관점에서 납득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거는 내가 납득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는 내가 납득이 안 되는 걸 어떻게 남한테 설득하겠어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예를 들어 논문을 쓴다, 연구를 한다. 기본적으로 나를 설득하지 못하는 거를 어떻게 남을 설득을 시켜? 그래서 이게 공부가 부족해서 연구를 못하는 게 아니야. 나를 설득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그러려면 뭐부터 소중히 여기는 정서를 가져야 되냐면 일단은 수학에서는 정의가 제일 원형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드린 거는 질문의 끝이 아니에요. 시작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혹시 근데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더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페이지 1이랑 페이지 2까지만 오늘은 아마 설명하다 끝날 것 같은데 아마도요. 괜찮나요? 그래서 실제로 복수해서 공부가 끝날 시점에서는 이것들이 다르게 보이면 끝입니다. 다는 얘기인데 아 이게 내가 모르는구나. 이게 어떤 내 무지를 드러내서 부끄럽게 하고자 질타하고자 하는 정서가 아니에요. 애시당초 인간은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이거 모른다는 걸 봐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안다고 말하면 그게 더 부끄러운 거예요. 모르거든요, 사실은. 자, 혹시 한 가지 얘기를 오늘 더 할 건데 왜냐하면 어떤 얘기를 안 했냐면 미적분화의 기본적인 얘기를 안 했어요. 아직. 우리가 적분을 얘기하면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들고 있는 미적분의 기본 정리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물론 그러면서 제가 비록 어떤 계산의 입장에서 꺼낸 거는 스톡스 디어럼을 꺼냈지만 실제로는 어떤 그 유비로서가 아니라 어떤 애널로그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저희는 미적분의 기본 정리밖에 아는 게 없어요. 동의하시죠? 그게 우리가 편의하는 건데 좀 다르잖아요. 저희가 적어도 중고등학교 때 썼던 적분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근데 실제로 다 프로덕트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때는 배웠었는데 지금도 아마 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하 벡터 이런 시간에 아마도 배우겠죠. 다 프로덕트는 R2나 R3에서는 맞죠? 자 조금 달라요. 그리고 아직 적어도 저희가 지금 본 생각에서는 어떤 거랑 연결이 짓지 않았냐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랑 연결을 짓지 않았어요. 아직 맞죠? 지금까지 했던 생각에서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자 근데 그 얘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은 얘기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숙제부터 먼저 드리고 다음 시간 거를 다시 드리면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 기준은 내가 이거 계산을 할 줄 아느냐, 솔루션 보고 이해가 되느냐가 아니에요. 내 관점에서 이게 자연스럽냐를 봐야 돼요. 이거가 그러니까 좀 수긍이 가시나요? 할 줄 아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타당하냐에 대해서 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을 들고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당연히 있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서 내 관점이 생기는 거죠. 맞죠? 그래서 수학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면 아는데 싫어하는 것들, 아는데 좋아하는 것들 이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로. 그래서 이 지금 복수 해석하기 좋은 이유가 공부하기가 똑같은 건데요. 미적분학으로 볼 수 있고요. 똑같은 건데요. 기하학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똑같은 건데요. 대수학으로 볼 수가 있어요. 다 똑같은 오브젝트인데. 이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그거죠. 똑같은 거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내 프리퍼런스는 생기게 됩니다. 아, 나는 이런 식으로 관점을 가져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혹은 근데 그거는 하다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나 원래는 이런 관점을 좀 더 좋아했는데 지금은 이런 관점이 훨씬 더 요긴한 것 같아. 이거는 들고 가야죠.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이 뜯어보는 게 이게 가장 원형입니다. 이게 이 공부에만 한정되는 얘기 아닌 거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미적분학 기본 정리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혹시 여기까지 코멘트 중에서 일단 하실 얘기들이 있으시면 듣고 혹시 질문들 포함해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방 선생님. 아, 제가 아까 왜 저 선적분 정의에서 매그니튜드로 안 나누나 그게 정사형의 정의인데 했는데 저 DT가 생각해보니까 DT가 캔슬 시켜서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약간 아까 질문하신 거랑 되돌아가는 커멘트인데 한 20초 생각해보니까 이게 그게 납득이 돼서 아, 이 정의가 말이 되는구나. 제가 생각했던 그냥 은연중에 그런가 보다 하고 들었을 때 그냥 납득하고 넘어갔던 아, 정사용한 거의 미분이구나. 인데 제가 불편했던 그 매그니튜드로 안 나누는 거 해결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거죠. 근데 그냥 수학 공부를 할 때 전반적으로 제가 뭔가 읽다가 막히는 부분은 뭐 한 수학책이 300쪽짜리면 한 50쪽에서 막히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해나갈 때 뒷챕터에 더 막 엄청
멋지게 들리는 단어도 많고 그런 테크닉이 있어야 뭔가를 할 텐데, 이제 그거는 제가 혼자 공부할 때 얘기고요. 이제 수업 들을 때는 당장 해야 될 숙제가 있는데, 이거 있는 그대로 스테이트먼트로 받아들이고 하면 진도가 빠르니까 그냥 쑥쑥 나가고, 특히 요즘은 챗 GPT도 있으니까 얼추 잘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안 해보고 그냥 바로 물어보고, 그렇게 그냥 진도 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수학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방금 푸시를 해서 저거 그 패러미터라이제이션에 그게 캔슬되네라고 그 스스로 생각해보고 느낀 게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상관없게 정의해야 되니까 그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클릭하셨다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t의 그러니까 속도를 바꾼다는 건 이제 t의 레인지를 바꾸는 거에 사실은 대응이 되죠. 그래서 그거의 레인지를 바꿔주면 a, b가 바뀌고 그게 사실 정확하게 change of variable이기도 하면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적분이 어떻게 값말을 표현을 하더라도 잘 정의가 되게끔 정의가 되어 있다는 건 사실 정의로부터 눈치를 채야 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요. 이게 매니폴드 입장에서 사실 차트를 잡는 거랑도 상관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걸 잡더라도 상관이 없게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저 그리고 네, 방금 말씀하시죠. 예. 아, 그래서 그 다른 스터디에서 자기 기반 이런 얘기를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거 생각 안 해보고 그냥 당연히 이거지 하고 넘어간 그런 게 딱 자기 기반이 아니었나 하면서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수학이 그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 어떻게 쓸지 그냥 알고 보면 그런 얘기에 지나지 않아요. 아무리 팬시한 얘기 해봤자 그거 한 단계 조금 새로운 관찰하면 놓으면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이제 폄하의 의미가 아니라 진짜로 그 언어를 내려서 보면 그게 거진 전부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인간이 쓸 수 있는 거는 일변수, 미적분은 선형대수가 사실은 전부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클릭이 안 돼 있는 가운데 하는 얘기들은 굉장히 피상적인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수학 전부 다 그냥 그겁니다. 인간이 아는 게 뭐 별거 없거든요. 혹시 또 다음 또 하실 말씀도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네, 순서로 서재영 선생님, 박현 선생님 순으로 듣겠습니다. 지금 보다가 생각난 점인데, 이게 결국 저기 다프로트 해서 나온 값 자체는 그러면은 이게 결국 어떤 스칼라 값이고, 그러면은 지금 얘랑 대응되는 게 DT니까 그럼 DT도 일종의 스칼라 값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왜냐면 저번에 미분기하 수업에서 그 DT랑 그거 뭐냐 편미분 걔랑 약간 비스무리한 벡터로 본다고 하셔가지고 두 관점이 좀 충돌된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지적인데요. 거기서는 이제 DT를 소위 이제 미분 형식으로 저희가 이제 여기서 보기 시작하는 그거의 어떤 그렇게 보고 있는 관점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그 리만 인테그랄로서 지금 원 베리어블 t에 대한 원 베리어블로 지금 보고 있는 관점이죠. 근데 오히려 여기서 그 관점까지 정립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일변수 미적분항만 가지고 지금 다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죠. 맞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걸 앱스트랙션을 한 게 있으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거야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맞죠?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제가 역으로 여쭙습니다. 그 미분 형식의 그럼 정의가 뭘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는 게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이렇게 정의하겠죠. 아닙니까? 이거 아닌 거 이거 말고 더 있나요? 아니잖아요.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한 선생님. 저는 그 뭐지? 처음에 지금 엑서사이즈 1의 그 서클 그거를 처음 봤을 때 전혀 서클 같지가 않다는 게 어떻게 마이너스 y, x가 왜 서클이 되는지가 약간 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1,0 그다음 0,1 찍어보니까 얘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는 걸 보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었는데 근데 그것도 그냥 정의에 따라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납득을 한 거였지. 그 지금도 쟤를 보면은 쟤가 약간 서클에 탁 와닿지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한테. 네, 그 중요합니다. 이거 물리학적으로 중요하거든요. 사실은요. 이건 오늘 마지막 얘기로 할 얘기니까 오늘 잠깐 좀 남겨놓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코멘트 있으면 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자, 그래서 일단 했던 얘기를 다시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우리는 정의를 포함해서 그 의미들을 질문하고
클릭해야 됩니다. 주관적으로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동의되시죠? 이게 내가 문제가 얼마나 쉽게 풀 수 있냐 없냐랑은 다른 결이에요. 문제가 쉽게 풀렸다가 트리비얼한 문제를 풀었다는 거랑 엘리멘터리한 문제를 풀었을 때 그 함의가 적다는 거랑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들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리고 오히려 관찰들을 의미 있게 하려면 관찰들이 굉장히 엘리멘터리한 것들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이 어떤 도구들을 너무 팬시한 걸 쓰면 의미들을 오히려 보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되게 단순한 것들의 이면에 있는 관찰들을 잘 하다 보면 그냥 어떤 수학적인 구조물들이 많은 경우 거기서 그냥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제가 선적분의 정의를 보도록 할게요. 선적분의 정의를 다시 볼 때, 자, 이거 지금 이제 봤을 때 저는 뭐랑 연결을 지어주고 싶냐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랑 연결을 좀 지어주고 싶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떤 저는 적분을 생각하는 기준이 기본적으로 그거이다 보니까. 괜찮나요? 내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근데 얘는 우리가 아는 일변수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그냥 쓸 수는 없어요. 동의되시죠? 왜냐면 일단 일변수 항이 아니니까요. R1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R2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동의되시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처럼 저는 하고 싶어요. 생각을. 제 맴입니다. 왜냐면 아는 게 난 그거밖에 없으니까. 맞죠? 그러면 저는 미적분의 기본 정리 버전을 f 프라임에 대한 a부터 b까지 적분이 어떤 안티데리버티브 at b 마이너스 안티데리버티브 at a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괜찮죠? 아, 그냥 스몰 f b 빼기 f a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미분한 함수의 적분이 각 함수 두 개의 적분값 디퍼런스, 아까 이제 함수값 디퍼런스 요거를 제가 FTC의 버전으로 받아들일게요. 다른 버전으로 해도 되지만 괜찮죠? 그러면 그 버전으로 한다면 얘가 어떤 의미가 되냐면 f 프라임의 의미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f 프라임일 수는 없죠. 일변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의 대체제가 뭐가 될 수밖에 사실은 없습니까? 편미분한 것들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유클리디안 그레디언트 벡터라고 부르죠.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본 적이 있냐면 제가 여기서 다뤄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다뤄놓은 것 같네요, 왠지. 자, 막 일단 좀 더 짓거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거를 소위 말해서 나블라 F 혹은 그레디언트 F로 바꿨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거 답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FB 빼기 FA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동의하세요? 그게 우리가 아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조금 더 일반화한 거죠. 아마 제가 솔루션에 관련된 걸 좀 적어놨을 수는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거 다 이해가시죠? 펀더멘탈 라인 인테그랄 얘기한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 제가 한 가지 여쭙습니다. 실제로 증명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하라고 하면. 우리가 원베리어블 알잖아요. FTC. 안다고 치죠? 책에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선적분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원베리어블 인테그랄로 표현되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아마 방법이 있겠죠. 수긍이 가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관심 있는 분들은 책 보면 나와 있겠지만 지금 어떤 정설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실제로 뭐일 것이다? 원베리어블 펀더멘탈 티어럼 캘큘러스일 것이다. 정확하게. 왜냐하면 우리 선적분이라고 말하는 거 뭐 연락 멋있게 해석했을 뿐이지 사실 그냥 실제로 실체는 뭐예요? 원베리어블 인테그랄이잖아요. 실제로는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가 라인 인테그랄 버전에 펀더멘탈 캘큘러스가 있으면 이거 실제로 증명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겠어요? 우리가 아니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 어떻게 갖다 쓸까의 문제겠죠. 아닌가요? 안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 더 있어야 되는데 FTC 레벨에서 언데리어블 기준으로 아닌가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럼 애시당초 우리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자체를 다른 레벨에서 알고 있는 게 있겠죠. 원베리어블 기준으로. 괜찮나요? 괜찮나요? 자, 그리고 그 눈치들 다 이미 선지식으로부터는 채고 계셨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저희가 면적분과 선적분 그 각각에서도 그린 정리를 포함해 가지고 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처럼 보고 있죠. 적어도 그게 답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적어도 동의하시죠? 그리고 그걸 일반에서 스톡 정리라고 지금 부르고 있을 뿐이잖아요. 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쭙습니다. 그 yes, no 퀘스천으로 하죠. 그러면 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일반한다고 치죠. 뭐 스톡 정리를 쓰든 미분 형식을 쓰든 뭘 쓰든지 간에. 그러면 실제로 제가 이거 증명 예를 들어 기초부터 대학원 수학 이런 데 세놨거든요. 한 100번 정도에 걸쳐가지고 100번 정도에 걸쳐가지고 실제로 이거 증명의 핵심이 뭘까요? 제가 객관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증명은 스톡스 정리의 그러니까 일반화된 스톡스 정리의 증명은 먼 베리어블 펀더멘탈 캘큘러스일까요? 아닐까요? Yes, no. 혹시 no라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아니겠죠. yes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정의 가지고 원 베리어블 펀더멘탈 캘큘러스 어떻게 쓰는지 찾아내는 게 그게 증명입니다. 그러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알거든요. 이게 끝이에요. 이거 하는데 기대수 영상을 한 100번 만들어놨다고요. 이 언어 정확하게 서술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거밖에 아는 게 없는 거라고요.
정서 공감이 가세요? 지금 그러니까 FTC 우리가 아는 게 원베리어블에서 적분 다루는 거 실제로 우리는 적분 정의 가지고 계산 안 할 거잖아요. 비록 오히려 예시 1번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정의 가지고 계산한 척을 해놨지만 실제로 우리 적분 정의로 계산 안 하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해볼 생각들이 조금 있었죠, 사실. 그러면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해요. 이제 여기까지 혹시 한 말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말들을 오늘 한 말들을 몇 개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번 선적분의 정의를 포함해가지고 정의를 내 관점에서 뜯어보는 게 필요하다. 좀 정확하게는 뭐 수학은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내 관점에서 정의를 뜯어보는 거에서 거기서 타협하면 안 된다. 이게 타협하지 않으려고 해도 타협이 되는 순간들이 많아요. 넘어가고 싶은 그런 걸 포함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얼마나 숙성시키는지가 이해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남들이랑 스터디했을 때 남들이 오히려 내가 얼마나 이걸 이해를 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막 넘어가고자 하는 정서를 가질 때 제가 요 얘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그 제 지도 교수님을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시니어 수학 저보다 이제 선배인 수학자들이랑 일할 때 제가 되게 기만의 코멘트로 듣고 있는 게 하나가 늘 있거든요. 어떤 말을 하냐면 I'm very slow라는 표현들을 하면 저는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기만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게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서 가지고 감상하고 그게 어떤 건지 내 관점으로 보는 거가 결과적으로는 느린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멈춰서서 질문들을 하는 걸 보면 얼핏 보면 이게 되게 느린 것 같고 멍청한 오히려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 구멍들을 발견하려고 애쓰는 거 정서에 가깝다는 거죠. 이 정서는 배워내셔야 됩니다. 수학 공부할 때요. 안 돼서 문제예요, 이거는. 저도 잘해서 나누는 게 아니고요. 이게 기본적인 수학 공부하는 방향이니까 나누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이게 1번. 오늘 얘기의 가장 중요한 건 그 얘기입니다. 자, 2번. 지금 우리가 적분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클릭해야 되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이걸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원베리어블 인테그랄이잖아요. 이것도 사실 생각해 봐야 되는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원베리어블 인테그랄 이미 안다고요. 뭐를 아냐면 FTC 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FTC 버전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우리가 아는 원베리어블 FTC랑 같아면 된다고요. 그러면 뭐에 관심이 갑니까? 진짠가? 하고 찾아보는 정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내 증명을 이해하고 싶다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상상 아닌가요? 우리가 아는 게 원베리어블 그거밖에 없어. 근데 이게 뭔가 버전이 유사한데 다르대. 진짜 다를 수가 있다고? 그럼 실제로 그 증명을 그냥 라인 바이 라인 읽는 정서가 아니라 이거 실제로 원베리어블 FTC가 맞나? 이거에서 뜯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찾아보면 뭐일 수밖에 없다? 다 똑같은 얘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중적분, 삼중적분, 미적분화의 어떤 기본적인 확장할 때 그냥 다 실제로 푸비리 정리 가지고 뒤집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아는 건 여전히 원베리어블밖에 없다고요. 나머지 다 있어 보이는 척하는 것이지. 아닌가요? 타입 1, 타입 2 나눠가지고 오늘 그 얘기도 나왔지만 다 결국 그 얘기에 지나지 않는 거라고요. 맞죠? 아까 이제 DX, 매치 DX, Y를 다 상관이 있는 비즈니스이기도 하고요. 오늘 그 얘기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자 그러면요. 지금 한 말을 이해를 하셨다면요. 자 제가 이거를 한 번만 쓰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는 5분 안에 마무리 짓고 코멘트들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예시 1번이 얼마나 이상한 건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그러면 지금 한 말은 뭐냐면요. 제가 아마 솔루션에 남겨놨을 때 펀더멘털 티어럴 라인 인테그랄은 어떻게 주어져 있는 거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그레디언트 F T 닷 감마 프라임 T dt 얘는 뭐가 된다? F of B F of RB 감마 B 마이너스 F of 감마 A 이겁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이때 저는 이 대문자 F로 썼던 벡터 필드를 얘로 골라준 겁니다. 이거를 그 미적분학에서 예전에 공부했을 때 뭐라고 부르냐면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벡터 필드를 어떻게 만든 거예요? 함수를 그냥 단순히 이 경우에는 2번 편미분해 가지고 만들어 준 거죠. 이렇게요. 동의하세요? 그러면 지금 요렇게 이퀄리티가 성립한다는 거가 펀더멘털 티어럴 라인 인테그랄입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왜 예시 1번이 이상한지 혹시 보이세요? 만약에 그러면 이 얘기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커브가 있어요. 감마 t가 있고 이게 첫 점이고 이게 끝점이에요. 그럼 이거 실제로 적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동의가 되시죠? R2에서 자 커브를 그렸을 때. 그러면 이 커브 중에서 우리 수학하면 늘 치사하게 생각해야 되니까 어떤 걸 생각하고 싶어요? 루프를 생각하는 게 한 가지 치사한 커브죠.
그래서 이 점에서 이거 두 개가 같아도 되잖아요. 알게 뭡니까? 같아도 되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이거 적용한다고 해봐요. 그럼 이거 답 얼마여야 돼요? 당연히 0이어야 되죠. 당연한가요? 왜냐하면 양 끝점이 같으니까 빵이어야 되잖아요. 자, 아까 예시 이거 다시 보겠습니다. 이거 실제로 그레디언트 벡터 빌드거든요. 사실은 스칼라 펑션이 있어요. 이거 표현하는 있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유니서클이니까 한 바퀴 돌린 루프거든요. 이거 그럼 계산은 얼마 나와야 돼요? 빵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 솔루션 보시면 빵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잘못된 약간 제가 지금 드리는 관점은 좀 다르게 보이시나요, 혹시? 지금 저는 어떤 관점을 추구한 거냐면 FTC라는 관점을 추구한 겁니다. 지금 문제를 볼 때. 동의하세요? FTC라는 관점을 추가해서 보니까 루프를 표현하고 나면 양 끝점의 함수값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저 내부에 있는 캐피털 F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 맞아요. 사실은요. 물론 이거는 맞고 틀려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맞고 틀리는데 그럼 이거 빵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정의만 가지고 계산해 보면 이거 소위 그 파라미터라이저 예쁘게 가지고 계산하면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구나 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해야 되는 질문 지금 얼마나 많아요. 좀 더 들어가서 파고 들어보면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사실 이거 이해하는 과정에서 대수적 위상수학에서는 퍼스트 펀더멘탈 그룹이라는 개념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호모토피를 포함해가지고 이거 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전부 다. 이거 이해하는 과정에서 다 튀어나옵니다. 자, 웃기게요. 제가 사실 한 가지만 더 그림을 그리고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이 방위를 설명하려는 동기가 아니고요. 실제로는요, 제가 이 원점을 기준으로 이런 유니서클을 잡았으니까 이게 빵이 아닌데, 만약에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점을 포함하지 않는 이런 서클 잡으면 이거 빵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컵으로 이런 거 잡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0이 안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잡으면 빵이에요. 그리고 이거 다 계산할 수 있어요. 뭘로요? FTC로.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자 하는 이질적인 정서는 어떤 거냐면 FTC 쓸만하다는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도 여러 의미에서. 근데 실제로 이런 거 계산하는데 FTC가 쓰인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뭐 나 레지두 정리도 알고. 근데 저희는 오히려 그거의 원형을 얘기하거든요. 레지두 정리 이런 게 강조점이 아니라 실제로 강조점은 FTC예요. 좀 다르게 느껴지시리라 여깁니다. 오늘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수학 공부는 요 관점들을 배워가시면 됩니다. 배워가면서 목적은요. 지식을 넓힌다랑은 조금 다른 건데요. 내 관점을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내 걸로 봐야 돼요. 근데 이게 누가 한 거냐면 리만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리만은 이 미적분학이라고 하는 거를 전혀 다른 의미들로 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대수학의 세계랑 기하학을 연결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어떤 복수해석학 이런 걸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그게 이해 가세요? 복수해석학 실제로 공부하다 보면 보통 어떤 정서를 갖냐면 해석학개론 공부하다가 혹시 그 수학 전공이셨던 분들은 입실론 델타 이제 보통 배우고 시작을 해요. 그럼 어려워요. 그러다가 복수해석 공부하면 라인 인테그랄만 하면 되는데 쉽단 말이에요. 쉽네. 레지드 정리 꿀이네. 뭡니까? 아무것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토대로 어떤 거를 하고자 했는지를 전혀 못 보니까 계산하니까 하면 되네. 이건 아무것도 이해한 게 아닌 거예요. 해야 되는 질문들이 있는 거죠. 이 안에. 근데 이거는 그 주파수를 맞춰서 질문을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보는 경우들은 복수 해석하기 쉽다라는 망발을 내뱉습니다. 복수 해석 하나도 안 쉬워요. 이 이면의 의미들을. 근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수학이냐면 이것들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 수학들이 나와요. 다 튀어나와요. 근데 뒤가 성립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 뒤 얘기들을 볼 때 내가 이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게 생기는 거예요. 못 보잖아요. 다 다른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 해석하기 중요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다 뭘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베리어 FTC를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아는 걸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얘기입니다. 저희가 해나갈 앞으로 얘기들은요.
그리고 지금 본 이 개념을 와인딩 넘버라는 단어가 아까 나왔지만 결국 이게 뭐에 대응이 되냐면 폴리노미알과 레셔널 펑션 혹은 메르몰 펑션의 제로랑 폴을 카운팅하는 문제로 환원이 되고요. 이거를 대수기하적으로 얘기하면 해당하는 디바이저의 라인 번들을 세운 거에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에 대한 얘기로 환원이 됩니다. 이거를 나중에 리만로 이런 식으로 부를 거고 나중에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다음 한 주 동안에 들고 오셔야 되는 질문이 좀 달라져 있기를 바래요. 좀 이해 가셨나요? 자기를 건드리고 와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막 진도 넘어가는 그런 느낌 말고요. 그리고 뭐를 믿으셔야 되냐면 자신을 건드리는 질문은 분명히 보편성을 담보할 거예요.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자신은 건드려야 됩니다. 괜찮나요? 오늘 얘기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얘기 여기까지고요. 오늘 정의만 얘기했습니다. 선적분 안 당연하죠. 미분 형식 얘기 나올 때가 아닙니다 아직. 근데 선적분 정의를 이해하고 나면 당연히 미분 형식 뭔 말인지 다 이해가게 돼 있습니다. 또 당연한 얘기가 될 뿐이에요. 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쭉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저는 솔직히 그 FTC부터 약간 이게 막 그게 꼬여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FTC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아니 FTC 이해하는 방법도 이거랑 방금 말씀하신 방식과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 건가? 이건 조금 약간 그 펀더먼탈하다 해가지고 조금 혹시 조금 다들 같은 가치를 가져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조금 이건 좀 해야 되는 질문이죠. 생각해보니까 FTC도 뭔지 잘 모르겠다. 그 질문부터 해야죠, 사실은. 그렇죠? 네, 너무나 맞는 질문이고요. 응용 쪽에서는요, FTC를 일반화한 거를 라돈 니코딤 정리라고 측도론에서 부르는데, 측도론의 그러니까 라돈 니코딤 정리의 이 인테그랜드, 미분계수로서 정의되는 게 조건부 기대값이에요. 뒤집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만약에 조건부 기대값을요, 그냥 뭐 컨디셔널하게 대충 그거는 그냥 말 주걱거리는 거지. 실제로 이게 FTC로 보이지 않으면 사실 수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단 해야 되는 생각은 FTC가 정확하게 뭐냐. 왜 알죠? 알지만 내가 이거를 진짜 안다고 할 수가 있는가? 부터 사실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증명을 할 줄 아냐는 다른 결입니다.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라고 한다. 아닌가요? 우리 뿌리에 대한 얘기니까요. 그래서 내가 모른다는 얘기가 다른 결에서 나오게 되는 게 생기게 되죠. 그래서 남들이 얼핏 들으면 왜 저렇게 당연한 질문하고 있어? 근데 왜 무식한 질문 이렇게 안 무식한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또 포인트 있으면 듣겠습니다. 아, 네, 저는 진짜 옛날부터 항상 궁금했던 게 있는데, 항상 아까 말씀해주신 알 것 같은 부분에서 항상 넘어갔던 것 같거든요. 그게 뭐냐면, DX, DY로 보잖아요. 그게 어떻게, 물리적으로 뭔가 의미를 부여하면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서의 라인 인테그랄에서도 연결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뭔가, 그냥 딱 이것만 나오면 갑자기 수학적으로 하나도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시작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어떤 아무 코멘트나 좀 받고 싶습니다. 네, 그런 코멘트가 아주 실질적인 질문들이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답을 드리고자 하는 정서가 아니라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내가 이제 뭔가 불편한 게 실제로 생기는데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 상황을 대표해주는 예시를 두 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dx, dy, dr 이렇게 표현이 되는 그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그 상황 두 개를 놓고서 본 다음에 이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정의들을 한번 찾아보시거나 하면 도움이 됩니다. 괜찮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안 된 것들을 들고 와서 대화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다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많은 경우 어렵냐면 그 정의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미 되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의만 놓고 보면 많은 경우 물음표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 예시를 구체적인 걸 두 개를 보고 나서 보면 그거를 포함하도록 정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씨름하면 한번 클릭이 되면 그게 끝이 나요. 근데 여기서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정의를 먼저 보고 씨름을 한 다음에 예시를 본다의 정서가 아니라 먼저 이 상황이 지표한 어떤 예표하는 상황을 두 개를 내가 구체적으로 오늘 지금 대화하는 것처럼 뜯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정의를 확인해 보면서 그래도 클릭이 안 된다. 그거는 들고 와서 대화를 하면 됩니다.
괜찮죠? 근데 많은 경우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관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자만의 관점이 아니라 수학을 공부하는 거는 구체화해서 추상화로 공부하는 겁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구체화를 생략하고 추상화를 봅니다. 그러면 추상이 아니라 피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체는 정말로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예시가 중요합니다. 수긍이 가시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시면 들고 오시면 돼요. 혹은 거기서 디스커션 하고 싶은 거리가 있다. 그러면 내 관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오히려 봤는데 모르겠다고 하면. 내가 보고 싶은 관점이랑 안 맞으니까 내가 이걸 안 받아들여지는 약간 그런 정서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한번 클릭이 되면 되게 기쁘단 말이에요. 아, 난 이런 식으로 보고 있구나. 그거를 이제 확인하고 싶은 거죠. 또 다른 분들 또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약간 그 방금 말씀에서 그 구체화해서 추상화로 이렇게 가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들으면서 든 생각이 제가 이제 학원에서 애들 가르칠 때도 주로 이제 애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그 다음에 추상화 쪽으로 조금 넘어가는 경향도 저도 제가 왜 그렇게 가르치는지 잘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다음에 그 뭐 교과서나 이런 데 나오는 것들을 봐도 앞에서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 나오고 뒤에 이제 정의가 나와서 이렇게 되던데 그게 약간 왜 그런지 어렴풋이 일단 알 것 같습니다.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고 과정을 대수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수학을 하는 거는 구체화해서 추상화로 넘어가는 것이다. 네, 그리고 이 순서는 바꿀 수 없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 말씀 또 듣겠습니다. 어,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복소 해석을 약간 배워서 이제 레지듀 티어리엄이 뭐 폴을 뭐 개수를 센다더라. 그렇게 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그 서클을 그렇게 하면은 폴이 하나 있으니까 딱 2파이가 된다. 근데 그거를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그 교수님 말씀처럼 1학년 때 다변수 미적분학 하면은 그때도 이제 이미 알 수 있었던 건데 그거를 마치 이제 처음 봤던 것 마냥 그렇게 새롭게 받아들였던 게 이 어떻게 보면은 라인 인테그랄을 좀 깊게 들여다보지 않았던 거가 아닌가 그런 게 지금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공부를 해본 사람들한테 나오는 자연스러운 고백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오히려 이런 관점들이 생기신 분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 미적분학을 다시 공부할 때 폴라 코디네이트를 잡는다,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를 잡는다 이런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감상하는 포인트들이 생기게 돼요. 아 이게 어떤 예전에 푸는 거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아 뭔가 좀 생각해볼 포인트들이 있네. 이러면 사실 수학을 알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보통은 이 순서를 바꿔주는 과정이 중간에 공부하는 어드밴스 레벨로 갈 때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복수 해석하기 전에 대수기하 스터디를 1시간 하고 이제 요거를 레코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뭐를 요구하냐면 우리가 그 대수적으로 표현되는 양 자체가 사실은 전부 다 적분으로 주어지는 거라는 거를 명확하게 구체적인 상황에서 보고라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추상화가 너무 익숙해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추상화가 별로 도움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 하려고 하는데 감이 아는데 이게 너무 애매한 것들이 많은데 이거를 우리가 아는 미적분학의 레벨로 구체적으로 내려서 정확하게는 뭐 미분기하의 가우스 분해 같은 걸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이거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못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하학적인 직관으로 본다는 거는 소위 말해서 개똥소설을 쓰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기하학적인 직관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리만의 수학이고요. 복수 해석은 리만의 박사학위 논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보는 창구입니다. 이게 어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지라고 그냥 소설 쓰고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수학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클릭이 되는 여하가 뒷부분들의 어드밴스 수학을 공부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들을 끼쳐요. 그래서 수학은 공부하는 순서가 특히 학부 수학, 학부 전공 수학을 공부할 때는 적분을 이해하는 게 목적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거든요. 적분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기하가 나오고 대수가 나옵니다. 뒤집어서 그거가 클릭이 되어 있는 가운데 요 추상적인 세계관들을 보다 보면 이게 내가 아는 미적분학의 얘기이기 때문에 친숙하게 와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안 하고 그 언어를 보게 되면 이게 다 사상누각입니다. 네, 그 혹시 또 코멘트나 질문 있으면 또 듣고요.
저는 이제 이거 듣고서 이제 통계학에서 자주 쓰는 이제 기대값의 정의를 그냥 이제 계산 끄적끄적 하고서 잘 안다고 착각했는데 저도 이제 기대값에 들어있는 적분을 이제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확률 밀도함수 곱해서 적분하는 거지 그냥 좀 저도 추상적으로 그동안 받아들이기만 했지 그걸 왜 제대로 이해했는지 고민해보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창피하다는 걸 좀 많이 좀 느끼게 됐어요. 이제 저도 이제 기대값을 정의를 이제 클릭하지 않으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MGF나 그런 게 다 이제 우르르 무너지니까 이제 기대값이 뭔지 좀 다시 돌아봐야겠다는 좀 개인적인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실 통계학 굉장히 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MCMC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 모든 동기부여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클로즈 폼으로 적분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적분할 줄 모르니까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샘플링해서 얻어낼 수 있다라는 이런 관점들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관점들이기도 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참 아름답죠. 이걸 실제로. 근데 이 원형은 역시나 미적분학의 생각과 뿌리가 기본적으로 다 닿아 있는 생각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프라이빗 디스트리뷰션 결국 다뤄주는 게 다 라돈 니콜 데리베티브로부터 파생이 되고 결국엔 이게 FTC이기 때문에 애브솔루트 컨티뉴어스 메저를 다뤄주는 게 그래서 다 사실 같은 어떤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얘기들이 됩니다. 네, 혹시 또 몇 분만 더 들을게요. 한 두세 분 정도만 더 하실 포인트들 있으면 듣겠습니다. 꼭 좋게 얘기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듣고 싶어서 하는 건 약간 진솔한 생각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보통 이런 식으로 어떤 복수 해석을 배우지 않잖아요. 렉처로서 그냥 뭐 정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성질들 보고 이렇게 배우지.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유도할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각자 입장에서 이거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각자 입장에서 보도록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도록 저는 종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걸로부터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그러려면 홈워크 1에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클릭이 다 되어야 됩니다. 괜찮죠? 이게 복소 해석적 함수 홀로널 펑션을 정의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끝이기도 해요.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 가는 게 복수해석 공부라고 단정 지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몇 분만 혹시 더 코멘트 있으시면 듣고 오늘 마무리하죠.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1시간,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수학책 읽을 때 정의와 정리를 읽는 어떤 마음가짐이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정의에 대해서 뭔가 좀 뭐 강하게 얘기하면 뭐 태클을 건다든가, 그렇게 하려면 약간 좀 수학이라든가 뭐 이런 다른 자연과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좀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좀 의미 있는 좀 태클을 걸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예 그렇습니다. 네. 좋은 아, 지적입니다. 실제로 아주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담이죠. 특히 어떤 자신이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드는 어떤 전형적인 마음인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수학자들도 똑같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새로운 거 해야 되는데 내가 기본적으로 모르는 거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두렵거든요. 이미 되어 있는 것들 보면 너무나 깊기 때문에 저거 언제 들어가서 저거 언제 하고 있지 그런 거에서 주눅 들고 어떤 그런 정서들은 안 끝납니다. 이게 내가 이만큼 알면 그때부터는 내가 좀 아는 척 좀 젠체 좀 할 수 있지. 그런 순간은 제 생각에 평생 오지 않는 것 같아요. 한 1000년쯤 공부하면 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예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의들을 볼 때 정의를 어떤 이제 지지하는 예시, 다른 예시 두 개를 가지고 그 정의가 어떤 의미인지 내 현재 관점에서 정립을 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아는 게 바뀌면 이 내가 정립해 놓은 관점이 다시 생각해 보면서 업데이트가 되는 거에 가까워요. 그런데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배경과는 전혀 별개로 정의를 대표하는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 먼저 예시부터 찾아보는 게 일단은 무조건 도움이 되고요. 근데 그거를 정의가 그냥 된다는 걸 단순히 체크하는 정서가 아니라 그 정의의 정서를 이해할 목적으로 그 예시를 쓴다는 거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서를 클릭을 하고 일단은 내가 이렇게 현재는 받아들이고 가겠다는 거는 본인이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항존적인 관점에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뀌어 나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원래는 이런 관점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예시도 똑같은데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들은 당연히 생기게 되죠. 그게 너무나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배경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한다. 이거는 어느 순간에도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네, 방 선생님. 오늘도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진도 나가는 속도에 관련된 제 감상인데, 그 옛날에 막 이제 이런
수학 공부를 따로 처음 시작할 때 타오 해석학 책을 읽어보려고 물론 못 끝냈죠. 근데 읽어볼 때 그 서문에 이거 UCLA에서 이제 타오가 가르칠 때 자기 애들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그, 이제 보통 1, 2학년 애들 UCLA 수학과 친구들일 텐데 그 뭐 엔지니어링으로 들어온 자기 친구들은 또 뭐 3주, 4주 지났는데 아직도 그거 배우고 있어? 라고 하면서 뭐 하고 있니? 뭐 이렇게 하다가 그 나중 가서는 뭐 이제 기초가 잡히니까 더 탁탁 진도도 빼고 막 틀리는 것도 없고 뭐 그런 얘기를 한 게 그 서문에 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그 뭐 1 더하기 1 이런 거 증명하고 있어도 뭐 그, 그, 그 천천히 잘 따라와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 이번 스터디 얘기로 넘어와서 이제 저는 수학을 학부 때 뭐 물리나 엔지니어링 쪽에서 그 뭐 아프켄 뭐 이런 책이 있거든요. 근데 증명 없고 그냥 이런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서 계산 이렇게 하면 된다. 바로 보여주는 책이고요. 또 그중에서 복소를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면 뭐 브라운 처칠이라고 해서 엔지니어링을 위한 뭐 복소 해석학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비슷하죠. 증명 대충 하고 이제 바로 뭐 시그널에 뭐 폴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 막 이렇게 탁탁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근데 전 다 공부를 그런 걸로 해왔어서 거기에 익숙해서 그 당연히 스터디 진행되는 게 뭐 나누기 곱하기 이렇게 하고 바로 이제 미분은 뭐 사실이만 나오고 바로 레지도 들어가서 하다가 뭐 그 로랑 시리즈 보여주시고 이렇게 갈 거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선적분에서 두 번의 강의를 이제 거쳐가며 대화를 되게 깊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제가 처음으로 경험한 그 타오 서문에 있는 진도 왜 이렇게 느릴까? 근데 타오가 걱정하지 마라. 너네 나중에 속도가 엄청 빨라질 거다. 이제 그 생각이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재밌게 네,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문을 어떤 그 되물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요. 시간과 종이만 주어지면 내 방식으로 책을 쓸 수 있다가 나옵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이랑 그냥 책 그냥 읽어가지고 익숙한 거랑 나중에 그 경쟁이 안 되는 건 너무 불보듯 뻔하고요. 그래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내가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진짜로 알아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그 실제로 이게 하나도 느린 게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느린 게 아닌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빨라요. 좀 더 정확한 정서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뒤로 갈 일이 없어요. 앞으로만 계속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내가 충분히 생각을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전혀 다른 게 올 때 내 걸로 수긍하는 것들도 빨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결국 같은 것들,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 다른 이름을 붙인다고 다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익숙함에 속으면 그렇게 되는데 내가 이게 원천 소스에 접근하고 있으면 이름을 아무리 다르게 붙여봤자 저거네 하고 보게 되는 것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는 그런 류의 어떤 소위 이제 제너레이터는 몇 개가 없어요. 수학에서. 원천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 제일 첫 번째가 이 정의들에 대해서 내 관점에서 타협하지 않고 넘어가려는 정서가 첫 번째 정서이고요. 그래서 약간 어느 선까지는 늘 고집을 부리는 게 제일 좋냐면 남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내 선에서 난 아직 충분히 수긍이 가지 않는다에서는 보통 고집을 부리는 게 보통 바람직한 것 같더라고요. 경험적으로는. 그 선은 늘 추구해 보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그다음 서정 선생님. 저는 그 FTC 그냥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좀 생뚱맞은 생각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수학 컴퓨터공학과다 보니까 이 수학 분야 중 이산 수학 이쪽 분야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FTC라는 개념이 이산 수학에 적용해도 괜찮은 거 왜냐면 둘이 다루고 있는 대상이 달라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약간 지금 생각해 본 게 약간 그래프도 약간 이런 걸로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생각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두 가지 사례를 얘기를 할게요. 오늘 저희가 얘기한 펀더멘탈, 그러니까 라인 인테그랄도 인테그랄 아니지 않나요?
우리가 아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적분학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가 한 건 전혀 다른 얘기죠. 근데 지금 같은 거로 스스로 속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자, 그리고 적분이라고 하는 거 실제로 뭐예요? 덧셈 곱셈이에요. 아닌가요? 이게 컴퓨터 공학을 하는 데가 다 덧셈 곱셈이잖아요. 아닌가요? 지금 저희 한 거 실제는 다 덧셈 곱셈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는 관계가 없을까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이게 첫 번째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왕엄수 같은 수학을 포함해서 실제로 인간이 하는 거는 덧셈 곱셈이 전부예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룰을 정하는 문제 지나지 않을 뿐. 그리고 FTC는 마치 그 1부터 100까지 더할 때 우리가 5050 얻을 때 생으로 계산하지 않죠? 거꾸로 해서 101 곱하기 50으로 계산하는 그런 방법이 FTC인 거죠. In some sense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그 전혀 다른 두 분야들을 연결하는 수학들을 저희가 위대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복수 해석이야말로 그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수학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그룹이랑 링 이런 개념들 추상돼서 배우면 이거 왜 배워야 돼? 라는 정서에서 보죠. 근데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다 같은 거 가지고 놀고 있는 거란 얘기거든요. 구체적으로.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 통섭의 정서이기도 하지만 이게 사실은 수학의 추상화가 갖는 위대함이에요. 수학의 추상화는 전혀 다른 두 대상들을 포괄하는 정서를 갖습니다. 하나를 내가 본 구체적인 관찰이 있어요. 그거를 일반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일반화가 전혀 다른 것들을 포괄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복수 해석학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는 거냐면 그 복수 해석을 토대로 해서 어떤 기하학, 대수학 뭐 이런 어떤 그 복수 해석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보려는 견제에서 지금 저희가 이걸 보고 있지만 복수 해석에서 여기서 이제 대수 쪽으로 좀 더 가는 스토리를 대수기하라고 불러요. 기본적으로 알제브릭 지오메트리라고 불러요. 근데 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는 수학자 이름이 있죠. 허준희 선생님. 허준희 선생님이 하신 거는 대수기하가 조합론이랑 사실은 같은 선상에 있다는 거를 한 게 허준희 선생님의 필지메타 업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정서 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떤 비판을 하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르잖아요. 그게 수학이 배워볼 만한 점이에요. 다른데 내가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같게 볼 여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같게 볼 여하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아주 구체적인 어플리케이션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그냥 단순히 내가 어떤 쓰는 수학이 조합론이니까 조합론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하나를 보더라도 내 관점에서 보는 걸로써 언어가 통합이 되는 그런 정서에 가깝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길들은 기본적으로 열려 있고 사실 그런 것들 알아내는 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되죠. 그래서 구차해서 보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오히려 본인이 질문하시면 딱 좋아요. 그럼 FTC가 내가 보는 이산수학에서는 쓸모없다는 뜻이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믿거든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저는 만약에 이산수학이 FTC가 필요 없는 건 저는 이산수학은 쓸데없는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닐 거예요. 이산수학은 쓸데없는 수학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선은 본인이 찾으셔야 되는 거죠. 이게 왜 관계가 있냐? 그는 클릭할 만큼 본인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네. 네, 오늘 얘기는 일단 레코드는 여기서 정리하겠고요. 오늘 아무 얘기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도움 안 됩니다. 그 본인 관점들을 꺼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끝났을 때 아는데 모르겠지만 즐겁다로 되면 수학은 그렇게 공부하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